혼자 스튜디오 시청하면 좋은 일이 생깁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형님 안녕하십니까? 지금 예. 전화 바로 드리려고 그랬는데 전화 오시네. 예, 조금 이따.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형님 안녕하십니까? 지금 예. 전화 바로 드리려고 그랬는데 전화 오시네. 예, 조금 이따 밥을 좀 늦게 먹어야 돼갖고. 아, 그렇구나. 식사를 하셔야 되는구나. 아직 식사 전이세요? 예, 예, 예. 아, 하늘궁 지금 많이 춥죠? 와, 눈이 안 녹아요, 눈이. 눈이 얼어버리면 예. 녹진 않더라고. 대구도 눈이 오긴 왔는데 쌓이진 않고. 그러니까 광천수 호수도 지금 터져가지고 보수하고. 아, 그래요? 예. 그럼 정상적으로 나옵니까, 광천수 지금? 그 호수가 터져가지고 중간에 새가지고 지금 보수하고 뭐 그랬죠. 그러면 다른 분들 못 받으셨겠네, 그러면. 뭐 받아도 조금씩은 나오니까 뭐 받으실 텐데 시간이 많이 걸려서 받으셨을 거예요. 그렇구나. 아, 광천수 터지면 안 되는데. 제일 중요한 건 지금, 안 그래도 지금 중국에 지금 네, MPV, MPV 바이러스는, 근데 제가 볼 때는 2차 팬데믹이 한번 올 것 같아요, 아마. 요번에. 많은 예언가들이 얘기하고 있죠. 지금. 올 것 같고, 그렇게 돼버리면 당장 지금 광천수가 어떻게 보면 우리끼리 얘긴데, 광천수가 좀 중요해질 수도 있죠, 어떻게 보면. 우한은 지금 학교가 폐쇄를 했다 그러고. 예, 일본도 지금 독감 네. 유행하고 지금 약간 기운이 그쪽으로 좀 지금 얘들이 지금 테스트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마 근데 어차피 2차 팬데믹이 와야 돼요. 와야 지금 AI니 지금 CBDC 플랫폼이니 이게 깔리기 때문에 우리가 1차 팬데믹 때 1차 팬데믹 겪고 나서 거리두기 하고 키오스 들어오고 지금 많은 변화가 있었거든. 네. 사실상. 그러니까 얘들이 그때 다 깔지를 못했어요. 시스템을. 그러니까 한 번 더 올 가능성이 있다고 저번에 내가 인터뷰 때 얘기하긴 했는데 아마 올해가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근데 2025년 예상도 안 하시고 지금 워딩을 거의 안 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오늘의 신인님이나 이런 데서 보면은 네. 뭐 이봉규와의 대화 이런 거에서 보면은 힌트 주시잖아요, 그래도. 그렇죠. 근데 일반 사람들 잘 모르잖아요. 이렇게 막 물어봐요. 저한테 카톡으로 그 뭐라고 얘기를 하는지 물어보라고. 올해에 대해서 원래는 안 좋게 전망하셨는데 예. 최근 인터뷰는 전부 다 좋다고 반전 위기 속에 기회가 있다라고 그렇죠. 좋게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최근에는. 그렇죠. 그게 워딩을 잘 살펴봐야 되는데, 위기 속에 기회가 있다. 그 위기가 조금 그런 것 같고, 지금 안 그래도 제가 인터뷰하고 그래 했는데, 제가 사실상 인터뷰하고 이런 거는, 제가 인터뷰하는 이유를 말씀을 안 드린 것 같더라고, 보니까. 예. 그러니까 제가 인터뷰를 하는 이유는 한 두세 가지가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외부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하늘궁의 관념들하고 외부에서 생각하는 관념이 약간 좀 온도 차이가 있긴 있어요. 있긴 있고. 그렇죠. 네. 왜 그러냐면 우리야 다 아는 사람들이고 오랫동안 시인님을 지지해 왔고 하늘궁도 왔다 갔다 그러고 하니까 그걸 잘 체감을 못 하는데 외부에서는 좀 폐쇄적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뭐 다 다 공개돼 있고 한데 뭐.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외부에서는 아직 네. 잘 모르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게 있더라고. 그래서 또 이 우리의 인터뷰 내용 자체가 그렇게 대단하고 그런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짚어줄 건 짚어주고 말할 건 말하는 지금 내용이 있잖아요. 우리가 인터뷰를 쭉 한 상황에서. 그러니까 우리 내부에서 허파 안에서도 네. 이런 관점을 가지고 있다는 거를 인사이트가 있다는 걸 보여줘야 돼요. 다른 듣든지 안 듣든지 그걸 떠나가지고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관점이 있는 허파들이 존재한다 하는 걸 반드시 알려야 돼요. 그래야 그들이 허경영을 보는 시각이 달라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게 저는 출발점이라고 보거든요. 네, 네. 그냥 신문 기사로 성추행이다 뭐다 아방궁이다 이런 식으로 봐버리면 답이 안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사실상. 예. 나중에 다 섭리대로 알겠지만은 그 사람들이.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그럼 지금 대단한 건 아니지만 제가 봤을 때는 보통 이 세상이 돌아가는 거는 시인이 제일 잘 아시겠지만 기조와 경향과 행간이라는 게 있어요. 네.
그럼 기조가 반복이 되면 그 패턴이 된단 말이에요. 네. 그 패턴이 되면 거기서 사건이 터지고 사단이 나는 거예요. 네. 뭐가 등장하고. 그러니까 지금 이 패턴과 기조와 경향을 잘 분석을 해보면 신인의 등장이 굉장히 가까워졌어요, 지금. 제가 뭐 허파고 신인님을 지지하고 뭐 그래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지금 보세요. 지금 글로벌 상황도 그렇고 지금 대한민국을 한번 보십시오. 저도 뭐 신인님이 뭐 너무 그 오늘의 신인님이나 뭐 이런 쪽에서 그 정치인들 너무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라 뭐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도 지금 굉장히 소프트하게 마일드하게 지금 가려고 지금 안 그러면 프리드 깔락했는데 신인님이 그래 말씀하셔가지고 그런 얘기는 자세한 얘기는 못 하겠고 그러니까 지금 그런 패턴 자체가 어떤 그 신인의 등장을 계속 부추기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건 일반 사람들 잘 못 느낄 수도 있어요. 있는데 뭐 저 같은 경우는 금융시장이 어떻게 보면 이 하루에도 몇 번씩 변하는 이 시장을 매일매일 봐야 되는 입장으로서는 그렇다 하는 거고 그리고 사실 그렇잖아요. 그 우리가 하늘공 가면 효원 씨도 알고 저도 알지만은 하늘공에 담이 어디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렇죠. 담도 없고 신인님이 그렇다고 권위적이지도 않으시잖아. 네. 우리의 삼삼 정책 안에 물론 뭐 돈을 준다는 내용이지만은 거기에 신인님은 정말 그 밑단에서 정말 그 하루하루 살아가는 사람들한테 국민 배당금을 지어주어서 뭐 소비 시장 이런 걸 떠나가지고 그 사람들이 좀 양질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자는 말씀이잖아. 그건 나쁜 게 아니거든요. 어떻게 그럼요. 보면. 예. 그리고 시인님이 항상 말씀하신 게 긍정적이라 낙관주의로 가야 된다. 두려워하지 마라. 그 사실 뭐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얘기지만은 시인님 강연 때도 그렇고 진짜 우리가 가서 에너지 받고 할 때도 항상 화이팅 하라 하고 막 이렇게 힘을 주신단 말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또 하늘공 자체가 또 그렇잖아요. 우리가 또 어렸을 때 외갓집 가듯이 푸근하잖아 가면 네. 밥 주지 뭐 네. 떡국도 주지 국수 주지 그러니까 외갓집 같은 그런 분위기가 난단 말이에요. 애들이 뛰어놀아도 그거 조용히 시키지 마라, 내비둬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게 그 저 네. 어른들 할아버지 외할머니 특히 뭐 할아버지는 좀 뭐 좀 딱딱해서 좀 그렇다 치더라도 네.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같은 그런 분위기란 말이에요. 한국 자체가. 그리고 또 이게 지금 전 세계적으로 그 문제가 되고 있는 문제라기보다는 지금 대두가 되고 있는 게 PD라는 게 있어요. Political Discount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예. 지금 특히 미국이다 그렇죠. 트럼프가 아마 드라이브를 걸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Political Discount는 뭡니까? 그 나라에 선출된 정치 자영업자들이에요. 그들이 지금 경제를 망치고 있거든. 지금 신인님이 바비행 때부터 피카데리 때부터 목이 터져라 말씀하신 게 그게 그 말이에요. 그 말이고 지금 한국에는 더하죠. 코리아 디스카운트 플러스 PD까지 네. 겹치니까 지금 상황이 굉장히 안 좋은 거죠. 근데 사실 신인님 말씀이 맞는 게 지금 사실상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외국 자본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 지금. 들어오고 있다고요? 빠지고 있는 게 아니고요? 예, 왜 그러냐 하면 아마 올해는 저희 뭐 개인적인 내피셜이지만은 올해는 코스피가 굉장히 좋을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개인들이 서학개미로 다 나가버렸잖아. 서학개미들이 나갔다고요? 아니 그러니까 예. 지금 그 국장에는 예. 개인들이 그 개미들이 별로 없어요 사실. 예, 많이 빠졌습니다. 기관들이나 뭐 운용사들이 좀 있고 개인들이 많이 없는 이유가 뭐냐면 그럼 외국인들이 원하는 환경이 됐단 말이에요. 공매도도 3월 달에 재개하고 그러면 슈팅을 놓을 수 있거든. 항상 개미들은 그 윗곡단에 장대양봉을 보고 들어옵니다. 그 밑바닥에서는 절대 안 들어와요. 왜냐하면 더 빠질지 모른다는 그런 공포감이 있단 말이에요. 개미들은. 네. 그런데 외국인들은 거기서 매집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주가 조작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같은 입장에서는 그렇잖아요. 허경영이라는 이 저평가 가치주를 포지션을 진작에 취해놨잖아 우리가. 네. 진작에 취해놨기 때문에 이게 언제 터질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급등이 와버리고 시장을 선도를 해버리면 허경영이라는 이 가치주가 성장주도 될 수 있죠 가치주가.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성장주가
어떤 그 시장의 모멘텀을 얻으면 가치주가 된단 말이에요. 네. 보통 시장이 그렇게 흘러가는데, 그럼 허경영이라는 최고의 블루칩이죠. 예. 블루칩을 우리가 들고 있는데 뭐가 걱정입니까? 걱정이 없는 거죠. 걱정이 없는 거고. 그리고 지금 신인님 그 강연 때 말씀하셨듯이 지금 미국과 한국을 비교해 보자면 미국은 지금 미국의 저번 시간에 얘기했지만은 트럼프 이기 그 행정부 라인업의 장관들이 대부분 기업인들이에요. 네. 그 신인님이 강연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관이 죄를 취하면 이 사달이 나는데 네. 제가 관을 취하면 그 국가는 번영한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맞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뭡니까? 관이 죄를 취하는 상황이야. 지금 지방에 가보세요. 네. 지방에 군청도 호텔처럼 지나요. 호텔처럼. 가보세요. 그러니까 업 사무소도 호텔처럼 지놓는다고. 그 막 뭐 좋은 건물 다 놀리고 있다가 뭐 가끔 회의할 때만 그렇죠. 그 남해 이런 데 네. 가보세요. 그 이순신 대고 가보세요. 거북선 그 왜 만들어? 거북선 몇 개나 만들어 놨어? 거북선 도대체. 뭐 거북선 장사할 것도 아닌데. 네. 거기에 다 지역 토 세력, 물론 지역 경기를 돌린다는 그들의 말은 맞아요. 맞는데. 네. 그래서 돈 번 돈으로 그 돈 쌈짓돈 들고 강남에 가 아파트 사고 앉아 있잖아. 예. 그러니까 이게 지역에서 북닥거리가 돈을 어떤 잔치를 했으면 지역에 분배를 해야 돼요. 지역에 밑단까지 들어가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그 돈 가지고 부동산 자산을 투자를 한단 말이에요. 인간들이 사학재단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예요. 지금 얼마 전에 그 한국투자에서 그 리츠 펀드가 작살난 거 아시죠? 네. 4,600억이 날아간 거예요. 그거 왜? 우리나라 관점에서 부동산을 투자하는 거예요. 공공기관 들어오면 뭐가 된다 해가 그 투자한 돈에 전액 손실을 봤단 말이에요. 네. 그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지금 미국 국채 TTL도 마찬가지고 한두 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 안 까고 있을 뿐이지. 네. 그걸 까면 아마 폭동이 일어날 거예요. 폭동. 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기조와 경향이 그렇게 흘러간다. 네. 아무리 누가 뭐라 하고 지금 상황 보세요. 만화 같은 상황 아닙니까 지금? 네. 엄청 만화 같은 상황에 애니메이션에 신이 등장해도 아무렇지도 않은 거죠. 네. 지금 그런 상황까지 지금 내달려 가고 있어요. 지금 한남동 상황을 한번 보세요. 누굴 위해서 종을 울리는 겁니까 그거? 맞잖아요. 좌파는 보십시오. 민노총하고 금속노조 합쳐가 옛날에 하던 방식대로 그대로 지금 밀고 붙이고 있는 거고, 뭐 좀 얘기하기 부끄럽지만 우파도 보세요. 저는 좀 개인적인 사견입니다. 좀 동원된 세뇌된 애국이라는 아주 그럴싸한 프레임에 중독된 사람들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우파에는 어마어마한 장이 또 열렸어요. 탄핵장이 또 열렸단 말이에요. 네. 박근혜 탄핵 때 태극기 부대에서 3조가 날라갔어요. 네. 코인 다단계, 뭔 다단계, 오만 다단계가 할배들 쌈짓돈을 다 빼먹었단 말이라. 3조 이상을. 예. 거기에는 우파 유튜버도 포함되는 거죠. 그거 유튜버들도 포함된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그들 입장에서는 또 장이 열린 거예요. 또 장이 열린 거야. 그 신인님이 가시잖아요. 그거 절대 가지 말라고. 내한테도 저번에도 얘기했잖아요. 카톡으로 같이 가자고. 내가 그거 왜 가노 추운데. 나 급한데 그거 왜 가냐고. 네네. 그러니까 누굴 위해서 투쟁을 하냔 말이에요.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겠다고. 윤석열 대통령 지켜서 어떻게 해야겠단 말인데 지금. 저는 좌파도 우파도 아닙니다. 허파입니다. 맞습니다. 지금 그들이 말하고 있는 자유공화국, 자유평화, 확립 목적으로 한다 하는데 지금 대한민국이 자유평화를 말할 때입니까? 그렇게 배가 부릅니까? 등이 따십니까? 아니라고. 예. 지금은 국민 소비 시장을 살리고 어떻게 하면 대한민국의 성장률을 끌어올릴 것인가? 국익과 국민의 삶을 생각해야 될 지금 그 시기예요. 그 시기인데 좀 우리가 돈을 벌어놓고 그 다음에 자유평화 이런 식으로 등 따시고 배부른 소리를 하면 괜찮은데 지금은 아니란 말이에요. 네. 지금 보세요. 제가 저번에 카톡 보내드렸듯이 2025 세스에서 황 사장이 뭐라 그랬습니까? 삼성 시스템부터 바꿔야 된다 얘기를 했잖아요. 그게 지금 좌파에서는 뭐라고 해석하냐 하면 이재용을 날리거나 드러내자는 거야. 그들은. 좌파는 또 그렇게 해석을 해요? 예.
오너십을 훼손 왜 하냔 말이야, 오너십을. 아니 그러면 같은 나라의 기업을 살려주고 길을 좀 더 치켜 세워주고 이래야 되는데. 그러니까 제가 예. 저도 좀 소프트하게 얘기할게요. 아. 신인님 그렇게 얘기 말씀하셨으니까. 지금 그 진보 좌파는요. 예. 덜어내자는 거예요. 덜어내면 어떡할 건데? 누가 들어올 건데? 헤지 펀드들이 들어와가지고 그거 지분 다 먹을 거 아니야. 검은 머리 외국인들이 들어가 그걸 다 해먹을 거 아니야. 그 40년, 50년 동안 그래 지극정성으로 만들어 놓은 기업들을. 예. 그건 안 된다는 거죠. 저는 좌파를 싫어하고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닌데 지금 그렇게 누구를 위해서 종을 한남동 보죠. 그 주부인데 할매 할배들 그래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거 카톡 봤다는 죄밖에 없잖아. 그거 가지고 그래 밥도 피자 먹고 그래 소화도 안 되는 피자 먹고 그게 말이 되는 상황이냐 말이야. 그게 예. 지금 갓다리 독감 유행하니 많이 그렇게 샀는데 그 지금 그 주변에서 어떻게 허경영을 왜 지지하게 됐노? 자꾸 묻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얘기하는 게 다른 건 없어.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제가 그 뭐 차트도 봐야 되고 뭐 여러 가지를 봐야 되니까 파동을 연구하다가 천부경까지 가게 됐어요. 우찌우찌 하다가 우당탕탕 하면서. 예. 그 제가 그 한 2년, 1년 반, 2년 동안 천부경에 관한 책은 여러 가지가 몇 개 없더라고. 책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강연 이런 것들을 싹 다 본 사람입니다, 제가. 싹 다 본 사람인데, 제가 본 천부경 해석, 이 지구상에서 최고예요. 어떻게 최고냐? 간단하고 쉽고 이해가 빠르게. 그게 진짜거든요. 그럼 대중들이 허경영을 왜 사기다, 가짜다 얘기를 하냐면, 이 종교의 영향도 굉장히 커요. 왜냐하면 종교라는 거는 복잡하고 어려워야 거룩하고 위험이 있다는 거예요. 종교가. 맞잖아요. 교회나 천주교 그 성당이나 절이 외갓집 같으면 안 되잖아. 가가 노래 부르고 자유롭게 다니고, 물론 자유롭게 다니지만은 조금 좀 보태서 얘기한다 하면 고압적으로 있어야 사람들이 고개를 숙인다는 거야. 거기에 중독된 대중들이 쉽고 간단하고 머리에 쏙쏙 박히게 설명해 주는 게 진짜인데 그거를 가짜라 사기라고 비난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또 이제 권력을 잡은 자가 이제 고등 종교를 차지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도 있지만은 대한민국에는 특히 더 그래요. 특히 종교에 대한 그런 게 좀 많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다 하면 하늘궁이 대중들 입맛에 맞게 그 어렵고 복잡한 율법을 만들고 이해하기 힘든 경제를 만들어야 진짜로 볼 건가? 그렇잖아요. 그건 아니잖아. 또 신인님 가장 싫어하는 게 율법이고 그렇잖아요. 그런 거 복잡한 거 다 빼고 그냥 핵심만. 그렇죠. 그게 진짜라고. 그게 간단하고 쉽고 빠르고 그게 지금 종교들 경전들은 지금 인터넷 시대잖아. 인터넷 시대를 넘어가 AI 시대가 그 양자 컴퓨팅 시대인데 지금 경전을 그렇잖아요. 지금 종교가 인기 없는 이유도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신인님이 그리고 또 그 4차 산업을 넘어가지고 4차 산업은 5G예요. 5G, 6G는 양자 컴퓨팅 그 환경 안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일들이거든요. 그 머스크와 월가와 지금 알파벳도 지금 양자 컴퓨팅을 본격적으로 지금 투자를 굉장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그것도 여쭤보고 싶었는데 젠슨 황이 얘기한 그 논란의 발언 있잖아요. 양자 컴퓨터는 앞으로 뭐 30년은 돼야 된다. 그렇죠. 그게 왜 그러냐면 그 전에 어떤 기사가 나왔냐면 제가 그 세스가 왜 중요하냐면 그게 말씀드릴게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젠슨 황을 PT를 해야 돼요. 지금 가장 그 미국에서 주목받는 기업인이죠. 젠슨 황. 그렇죠. 저는 젠슨 황과 그 잡스 형, 스티브 잡스를 비교하고 싶어요. 스티브 잡스가 PT를 하거나 프레젠테이션 할 때 기능에 대해서는 거의 얘기를 안 해요. 기능요? 그러니까 애플 아이폰의 기능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합니다. 잘 보면 그 스티브 잡스의 PT를 잘 들어보면 뭘 얘기하냐? 일반 상식을 가진 사람들은 저 사람 허황된 얘기를 한다는 거고 왜 아이폰 출시를 하면서 PT를 하면서 왜 아이폰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할까? 그게 스티브 잡스의 최고의 강점이에요. 애플의 브랜딩 파워를 높이는
가장 결정적인 게 스티브 잡스 입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만큼 CEO 자리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젠순왕은 세스 2025에서 뭘 했나요? 가죽 잠바 입고 나와가지고 엔지니어처럼 말을 했단 말이야. 네.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엔비디아가 그렇게 미래가 밝지 않다. 왜? CEO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실질적인 말, 그 검증이 가능한 말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CEO 아니에요. CEO는 생각하는 자리고 어떤 미래 가치와 미래 가치와 어떤 꿈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기업의 가치, 꿈. 투자자들은 그걸 원한다고. 그거는 일론 머스크가 잘 하고 있던데요, 그거는. 그렇죠. 일론 머스크와 스티브 잡스가 최고죠. 예. 그리고 전 세계 최고봉 누굽니까? 허경영이잖아. 허경영이 지금 그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지금 증명되는 거를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앞으로 산업이 발전하면 자연스럽게 그렇게 그렇게 되어 가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따따붙다 얘기할 필요가 없으신 거예요, 신희님은. 네. 제가 요 뒤에 양자 컴퓨터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겠지만은 네. 그 진실을 얘기를 해버린 거죠. 양자 컴퓨터가 관련주들 있잖아요. 뭐 아이온큐, 뭐 리케티, 디웨이브가 있죠. 3대장이 있잖아. 네. 젠순왕 말 한마디에 40% 폭락을 해버린 거야. 네. 그렇다 하면 그 스티브 잡스의 애플은 어떻습니까? 실적도 안 좋아도 올라가. 그 이코노미들이 실데없는 보고서 내놔도 올라가. 왜 그렇죠? 스티브 잡스를 보고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 돈들이 실적이 좋고 뭐 많이 팔리고 그래서 투자하는 거 아니에요. 그 CEO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미래 가치를 꿈꾸고 있느냐를 그걸 보는 거예요. 네. 거기에 어마어마한 돈들이 모인다고. 네. 일론 머스크 화성 갔나요? 스페이스X 화성 갔나요? 안 갔잖아. 안 간다, 갔는데 간다 지금 하고 전 세계 있죠. 돈이 테슬라에 집중되고 있잖아요. 네. 그렇잖아요. 그러면 상식적인 일반적인 개미들 생각으로는 저 증명도 안 되는데 왜 저 돈이 들어가노? 미래 가치를 보는 거예요. 미래 가치를. 이 주식과 증시를 움직이는 힘은 물론 재무제표도 보고 산업적인 측면 분석을 해야 되죠. 기업 분석해야 되죠. 그런 전통적인 방식의 분석을 해서 주가가 이제는 안 간단 말이야. 완전 유노멀 상황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개미들은 답답해 미칠 노릇이지. 서점 가서 책 보니까 기업 가치 분석하라고 가치 분석 열심히 했는데, 열심히 하고 투자했는데 안 가네? 왜 안 갑니까? 글로벌 세력들이 엿장수예요. 엿장수 마음이에요, 그거는. 실적이 아무리 안 좋고 후퇴하는 기업이더라도 상장 폐지 직전 기업이라도 엿장수가 돈을 넣으면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차트 게임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2012년도부터 지금까지 온 환경이에요. 팬데믹도 우리가 겪었지만은. 네. 그러니까 젠슨 황이 지금 너무 아마추어 같은 워딩을 한 거죠. 세스에서. 아이언크 투자자들은 자다가 마른 하늘에 날벼락 맞은 거죠. 40%. 근데 앞으로 더 빠질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 제가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월가의 해지 세력들이 예. 양자 컴퓨터에 대한 리포팅을 한 2주 전부터 굉장히 좀 부정적으로 계속 내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너무 많이 올랐다. 자기 자체 내에서 고객들한테 리포팅을 날렸다는 거는 공매도 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 음모론적으로 봤을 때는 젠순왕이 포지션을 취해놨을 수도 있죠. 매도 포지션을. 그러니까 저는 표면적인 것만 얘기를 할게요. 스티브 잡스와 젠슨 황, 스티브 잡스는 아직도 스티브 잡스를 동경하거든요. 우리가 아이폰 매장에서 아이폰 신규 출시하면 막 대기줄 타고 막 이러잖아. 네. 그러니까 그런 스티브 잡스가 그런 걸 잘했단 말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일론 머스크도 마찬가지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젠슨하고는 그냥 엔지니어다. 그렇게 보시면 엔지니어고 시장에서 라이징 스타가 필요해서 그냥 된 거다. 제가 봤을 땐 그런 것 같더라고. 저는 스티븐 잡스를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아요. 뭐 너무 이렇게 저도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데 삶이나 이런 인격 같은 걸 보면은 좀 인간미가 없고 좀 고집불통에다가 또 췌장 쪽에 문제 있어서 돌아가신 걸로 아는데
네, 맞아요. 예, 그 췌장에 문제 있는 게 조금 항상 뭐 시기 질투, 남하고 경쟁 이런 네. 거에서 오는 병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뭐 예. 스티브 잡스 같은 경우에는 워즈니악과 애플 만들 때도 뭐 항상 그 투쟁의 역사였죠. 애플 자체가 투쟁의 역사였는데 저는 저 스티브 잡스의 어떤 그런 워딩들을 굉장히 좋아해요. 왜냐하면 그게 뭐 사실 뭐 그런 붐업하기 좋을 때 그런 동기부여할 때 좀 아, 그런 건 좀 좋아하고 지금 그런 측면에서 네. 그렇죠. 굉장히 좋죠. 그리고 또 일론 머스크가 지금 거의 그 양손에 떡을 다 들었잖아, 지금 상황 자체가. 저는 일론 머스크랑 스티브 잡스를 비교해 보면 일론 머스크는 그래도 뭔가 공정 공영을 위해서 일한다는 느낌을 항상 많이 받거든요. 일론 머스크는 신을 믿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예? 종교는 뭔지 모르겠어요. 모르는지 종교 없다고 모르겠지만 다시는 얘기하지만 신 뭐 음, 관련된 꿈도 꾸고 반드시 신은 있다고 자기는 이 사람 창조론자예요. 예, 예. 창조론자고 지금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게임 체인저가 FSD예요. 그 일론 머스크의 게임 체인저가 네. FSD인데 FSD에 가려진 게 하나가 있어요. 모델 파이라고 핸드폰이 있단 말이에요. 네. 일론 머스크가 출시를 할지 안 할지 그건 모르겠는데 지금 스타링크가 어느 정도 깔릴지 제반이 깔릴지는 미저녁에 네. 그건 모르겠지만 지금은 거의 다 위성은 다 쌓아놓는 지금 상황이란 말이에요 지금. 네. 그렇기 때문에 스타링크를 결합시킬 수 있는 어떤 매개체가 필요하거든요. 네. 그게 모델파예요. 핸드폰. 네. 스마트폰 기능을 가진 모델파예요. 그게 저는 시장의 게임 체인저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왜냐하면 지금 스마트폰 시장 해봤자 애플 있고 삼성의 뭐 갤럭시 뭐 안드로이드 운영체계를 쓰는 그게 있잖아요. 근데 그 모델 파이가 나오면 지금 애플이 어떤 스티브 잡스의 그런 뭐라 그래야 되나 브랜딩을 이용한 그것 때문에 굉장히 좀 가격이 높잖아 사실 애플이 보급형이 잘 없잖아요 사실. 예. 근데 보급형 모델 파이가 뭐 테슬라에서 출시할지 뭐 스타링크 그 상표를 달고 출시할지 는 모르겠는데 일단 나오면 지금 우리는 셀룰러폰 시스템이거든요. 와이파이를 잡아야 돼요. 네. 와이파이를 잡고 5G, LTE를 써야 되는데 이 광망의 혁신적인 사건이 한번 터질 것 같아요 지금. 그 전에 제가 잘 몰라서 여쭙는 건데 네. 그 테슬라 자동차에 먼저 연결돼서 하는 거 아닌가요? 그게 지금 아직 안 된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저는 그런 뭐 연결 나중에 시키겠죠. 연동은 시키면 되니까. 그거 먼저 그 하고 그다음이 저는 조금 남지 않았나. 핸드폰 그거는. 저는 근데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예. 출시를 앞두고 있다 하니까 일단은 네. 모델 파이를 제가 볼 때는 셀룰러 지금 5G, 6G로 가려면 셀룰러 시스템이 없어져야 되거든. 네. 셀룰러 시스템이 없어져야 돼요. 그래서 스타링크가 반드시 필요하죠. 6G로 가려면. 음. 지금 5G 4차 산업 환경 안에서는 5G가 운용이 되지만은 5G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6G 뭐 7G 이런 식 계속 갈 거예요. 아마 이들은. 그럼 갈린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그 시장의 선택을 받겠죠. 그러면 스타링크가 훨씬 효율적이거든. 셀룰러 폰보다. 그렇겠죠, 우리는 당연히. 와이파이를 잡아야 되고 뭐 기기를 설치해야 되고 네. 통신사를 불러야 되고 신님이 말씀한 게 정확합니다. 나중에는 통신 요금이 공공화된다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네. 공공화 시키려고 그러잖아 지금 일론 머스크가. 그러니까 예. 그 광망으로 이용한 사업자들은 아마 굉장히 힘들지 않을까 이제 앞으로. 아. 그리고 스타링크한테 다 예. 그냥 한 방에 가죠, 그럼.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고 또 양자 컴퓨팅의 시대가 뭐 젠슨왕에 의해서 뭐 찬물이 끼얹어졌지만은 네. 슈퍼컴퓨터가 하지 못하고 잘 되지 않는 변수를 즉각적인 대응을 하는 게 양자 컴퓨팅이에요. 네. 그런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측과 그 디테일 측면에서는 양자 컴퓨팅이 훨씬 효율적이죠. 그러니까 거기에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눈에 보이진 않지만 현상에 영향을 주는 영역이 있잖아요. 뭐 세포라든가 바이러스라든가 특히 인간의 심리, 네. 심리라든가 뭐 그 정치 측면에서 보면 탐욕 지수가 있어요. 빅스 지수라고 탐욕 지수가 있어요. 뭐 거기에도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이거는 우리의 예상일 뿐이잖아요.
예상일 뿐이고 양자 컴퓨팅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가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조금 좀 과장된 영역이 있긴 있어요. 네. 그래서 뭐 이제 앞으로 그 움직임을 봐야 되겠죠. 그 일론 머스크는 올해 2025년에 몇 천 대, 그 만 대 이하로 그 옵티머스 로봇을 생산을 하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옵티머스가 나오면 그 뭐라 그래야 되나 그 굉장히 좀 저가로 나올 거예요. 보급형으로 지금 계속 보급을 하려고 그러거든 그들은. 그런 것 같아요. 예. 예, 지금 뭐 그 중국의 바이두라는 그 전기차 업체도 그 투자가 굉장히 많이 들어왔다 하더라고. 많이 들어오고 지금 얘들은 저가형으로 왜냐하면 저가형이 돼야 밑에 깔린단 말이에요. 시스템 자체가. 비아디? 바이두. 바이두요? 예. 음. 거긴 잘 모르겠네요. 예. 그러니까 지금 뭐 세스에서 그 젠순왕이 양자 컴퓨팅 언급을 너무 세게 해가지고 뭐 40% 맞았지만은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뭐. 일단 뭐 테슬라 공장에다 먼저 옵티머스들 쫙 깔고 그 다음 연도에 그렇죠. 10배를 예. 생산하고 그 다음 연도에 10배를 생산하겠다. 세스 그때쯤에서 인터뷰한 그 뭐 마크 앤펜인가 뭐 그분하고 인터뷰했던 거니까 그러더라고요. 예. 예. 그렇게 아마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효율위원회가 하는 게 그런 거거든 사실. 예. 그러니까 물론 뭐 미국 재정에 대한 어떤 뭐 그런 뭐 낭비된 그런 것도 그런 표면적인 거고 어떻게 보면 그거를 깔기 위해서 뭐 필요 없는 규제들 다 걷어낼 거예요 아마 일론 머스크가 다 걷어낼 거예요. 어쨌든 잘 하고 있다고 봅니다. 저는 일론 머스크.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이번에 젠슨왕이 또 이번에 또 주제 넘는 얘기까지 했는데 삼성의 시스템을 바꿔야 그런 얘기는 할 필요가 없죠. 자기가 왜 합니까 그런 얘기를.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삼성 어닝 시국까지 지금 삼성이 실적이 안 좋아요 지금. 실적 네. 전망도 우울하고. 근데 외국인들은 삼성을 담고 있어요 지금. 네. 그러니까 이거는 그 투자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한국 시장이 굉장히 매력적인 가격까지 왔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보고서에서 나오지만은 한국 보고서 1이 나온다고 한국의 전국의 혼란만 없으면 지금 한국의 대기업들 주가는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보고서 계속 나오고 있어요. 아, 그럼 떨어질 때 매입을 하는 게 오히려 나을 수도 있다. 뭐 그럴 가능성도 있고 올해는 아마 코스피가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 그 헤지펀드 그러니까 그 공매도 세력들이 지금 나스닥이나 지금 많이 올랐거든. 나스닥이요 30년 동안 8,000% 올랐어요. 8,000%. 아, 물론 중간에 뭐 30년 닷컴 버블 이후에 뭐 그런 것도 있었지만은 8,000% 올랐다니까. 그 M7 있잖아. 네. 미국의 M7. 걔들을 어떻게 보면 삼성이 그들과 경쟁을 하거든. 예. M7과 지금 애플, MS, 뭐 알파벳, 아마존, 테슬라, 엔비디아, 뭐 메타 얘들하고 경쟁을 하는데 업력이 가장 오래됐어요. 삼성이 얘들보다. 아, 예. 삼성이 100년 기업이잖아. 늙은 기업이야. 어떻게 보면 좀 미안한 얘기지만은 예. 늙은 기업이야. 그럼 그거를 다른 차원으로 본다면 미국은 삼성은 인텔이나 뭐 브로드컴이나 뭐 IBM하고 경쟁하던 그룹이었거든. 맞습니다. 그러면 미국은 그들 대체한 M7이 나왔는데 우리나라 M7 나왔습니까? 안 나왔죠. 안 나왔잖아. 삼성을 대체할 기업이 나오기가 불가능한 시장이에요. 거기다가 있는 것도 지금 깔지 뜯으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네. 이재용 드러내락하고 익하고 있는데 M7이 나오겠습니까? 안 나온다고. 안 나온다. 그러면 좋다. 그러면 4차, 5차 산업 우리가 건너뛰고 그 다음에는 무조건 영생과 영성산업이에요. 지금 알파벳이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4차, 5차는 그냥 지나갈 수 있는 거예요. 6차 산업은 무조건 영성산업이에요. 거기에는 DNA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바이오텍이 들어가겠죠. 네. 바이오텍은 뭡니까? 바이오텍은 반드시 영성과 결합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바이오 산업 하면 또 엔비디아를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뭐 걔네가 그건 이제는 완전히 그 퍼즐 같은 거를 그냥 어차피 그래픽 카드 가지고 다 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그거는 우리가 그 컴퓨팅과 어떤 기기잖아. 기기에 들어가는 그 부품이기 때문에 바이오는 또 틀립니다. 바이오는 생명공학이기 때문에 엔비디아가 생명공학을 안 하잖아요. 그냥 뭐 저는 엔비디아 별로 안 좋아하는데 엔비디아 그냥 그래픽 카드 만드는 데 있었잖아.
그래픽 카드 만드는 회사잖아. 그러니까 네. 쥐가 뭔데 삼성을 시스템을 쥐가 뭔데? 그러니 좌파들이 미쳐 날뛰는 거야 지금. 아, 이재용 드러내자고 생 난리 구슬 치는 거예요. 저도 엔비디아 아니 뭐 안 좋아하긴 안 좋아하지만 엔비디아 비해는 그래도 좀 밝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그러니까 해서. 뭐 밝긴 밝죠. 네. 사실 왜냐하면 수요가 그러니까 공급이 제한적이잖아. 뭐 시총 공- 1인데 뭐 어떡합니까 우리.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그 이게 달라질 수 있어. 왜 그러냐 하면 그 애플을 시총 1위로 땡길 때는 스티브 잡스가 행실을 굉장히 잘했어요. 그 월가의 투자자들을 보는 눈에. 왜냐하면 기능은 어차피 엔지니어가 써보면 될 거 아니냐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아이폰은. 네. 그러면 뭘 얘기를 했냐? 미래 가치에 대해서만 계속 얘기하는 거야. 네. 그 미친놈 소리 듣더라도. 그게 뭡니까? 더 큰 돈을 불러오는 거예요. 더 큰 돈을. 마치 허경영 아이폰 님처럼. 많이 팔아가 돈 버는 것보다 더 음. 큰 돈을 투자받는 게 훨씬 더 크단 말이에요. 그 파이가 엄청 큰 거예요. 그거는. 팔아서 하는 것보다. 네. 그렇죠. CEO는 생각하고 말하는 자리예요. 네. 그러니까 제가 젠슨왕 그 워딩을 요즘에 굉장히 열심히 보고 있는데 가죽 잠바는 왜 자꾸 입고 댕기로 하나의 이미지 메이킹이죠. 그렇죠. 그 말을 너무 솔직하게 한다. 시장에 대해서. 그러니까 시장의 투자자들은 뭐 깜짝 놀라는 거죠. 그러니까 M7이 지금 AI와 양자 컴퓨팅, 퀀텀 시스템을 지금 투자를 하고 막 시장에 깔려고 노력하는데 대한민국에서는 늙은 삼성 하나 지금 이런 얘기 해도 좀 늙은 삼성 붙들고 지금 그거 하고 있잖아. 네? 그 각오가 뭐예요? 늙은 삼성 하나의 목숨을 우리가 목을 메고 있잖아요. 아, 네. 삼성은 이 M7보다 업력이 굉장히 많은 그 기업이에요. 100년 기업이잖아. 네. 업력이 많다는 얘기는 그만큼 변화와 혁신에 약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봅니까? 그렇죠. 빠릿빠릿하지 못한 거예요. 저번 시간에 얘기했지만은 의사결정도 수직 구조라 가지고 굉장히 폐쇄적이에요.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지금 그 삼성이 활동하고 지금 뭐 어떻게 해야 될 대한민국에서도 한국에서도 그 법안들 낸 거 보세요. 어떤 법안이요? 그 저번 시간에 얘기했듯이 상법 개정안 이런 것들을 보면 아, 민주당 그 그렇죠. 그러니까 그 도륙 내겠다는 거야 기업들을. 그러니까 그게 좀 문제가 되고 그러니까 2025년도 트럼프의 행보에 지금 전 세계 눈이 지금 집중되어 있어요. 일기 때도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보통 우리가 투자자 운용하는 사람들 보면 뭐 페드 지표라든가 뭐 실적 발표라든가 뭐 그런 거 있잖아. 우리가 뭐 CPI라든가 BPI 그런 걸 주로 보는데 그건 안 보고 트럼프 입만 보고 앉아 있는 거야. 전 세계 투자자들이 개인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가 지금 하는 걸 보면 시장 테스트를 하고 있거든. 야, 이기 때도 내가 시장이 먹히겠냐는 거를 테스트하고 있어요. 지금 굉장히 영민한 전략을 쓰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뭐 파나마 운하라든가 그린란드 그렇죠. 매입하겠다. 뭐 52번째 주가 되라 캐나다요. 뭐 이런 것들 말씀하신 거죠? 그렇죠. 그런 것도 있고 지금 또 페이크 뉴스로 나온 게 말고 비상사태 선언할 수 있다. 행동 명령하면서 그렇게 시장에 자꾸 엄포를 놓는 거죠. 플러팅 하는 거예요. 그게 트럼프 방식이에요. 그게 상당히 머리 좋은 거 아닙니까, 그게? 천재죠. 네.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게 뭐냐 하면 그 재무장관하고 그 로드워크 그 상무장관 이용해가지고 관세를 그 선별적 관세로 갈 것이라는 뉴스를 흘렸어요 시장에. 그게 뭡니까? 선별적 관세는 뭐냐면 예. 그 미국에 잘하는 국가들은 봐주겠다는 얘기예요. 관세 측면에서 일기 때는 그 나바로 패러다임에 의해 가지고 일반적 보편 관세를 적용했단 말이에요. 네. 거기에 뭐 IRL이 뭐 이런 것 해가지고 뭐 우방 국가도 좀 빼주고 이래가지고 봐주고 이래가지고 뭐 중국과 상하이 밀약 이런 걸로 해가지고 좀 표면적으로 좀 돌아갔지만은 요번에는 관세를 만약에 일반적 보편 관세를 때린다 그러면 정말 위험하거든. 대한민국은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위험한 거고 네. 그 선별적 그 관세를 때린다는 그 운영하겠다는 뉴스를 시장에 흘리니까 이머징도 날아가고 막 시장이 막 빨간불 들고 난리가 났죠. 그러니까 한 3일, 4일 후인가 그 트럼프 캠프에서 아니다 우리 일반적인
일반적 보편 관세를 고집하고 있다고 얘기해 또 시장이 박살이 난 거야. 그 트럼프는 그걸 시장 테스트를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야, 천재네요, 천재. 천재예요. 그 혁원 씨도 얘기했듯이 뭐 파나마 운하 그 기자가 질문했잖아. 파나마 운하하고 그 덴마크 그린란드 예. 어떤 문제가 생기면 군사력을 사용할 거냐 할기는 안 사용할 이유는 없다. 우리가 이래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봤어요. 지금. 예. 그러니까 전 세계 전문가들이 머리가 아픈 거예요 지금. 저는 근데 그것도 그거 좀 우리나라 뉴스에서 왜 트럼프를 안 좋게 자꾸 때린지를 이해를 못 하겠는 게 아니 중국 때려잡겠다는 거고 미국하고 나쁜 이렇게 말 안 듣는 나라 때려잡겠다는 거면 우리나라는 우방이니까 괜찮은 거거든요 상대적으로. 근데 그렇게 또 보시는 분들도 많더라고. 근데 또 저희 시장을 보는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냐면 이 미국은 엉클쌤이에요. 엉클쌤. 네. 영국을 존불이라 그러는데 엉클쌤은 역사적으로 자비롭지가 않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네. 우리나라에 자비로웠던 적이 거의 없어요. 엉클쌤이. 네. 엉클쌤은 제가 통칭적으로 미국이라 말하기 좀 그러니까 엉클쌤으로 제가 표현할게요. 엉클쌤은 자기 이득은 다 취합니다. 그리고 나간 돈에 대해서 지구 끝까지 쫓아가서 받아내는 그 엉클쌤의 그 속셈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뭐 미국 트럼프가 돼서 뭐 다 정리를 트럼프가 지금 지 비즈니스 하기도 바쁜데 물론 쓰리 쿠션으로 정리가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은 지금 대한민국이 무정부 상태이기 때문에 굉장히 혼란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보십시오. 지금 트럼프 캠프에서 뭐 온다 하면서 뭐 누가 왔니 뭐 얘기를 하잖아. 그거 전부 다 브로커들이에요. 정치 브로커들이에요. 전부 다. 네. 전부 다 그 파란 눈의 명태균이라니까. 그런 사람들이 줄대 가지고 좀 해먹겠다고 와가지고 전부 다 대한민국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 치욕스러워져 돼요. 사실상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그 트럼프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그린란드 문제도 우리 그 뭐 군사력 사용 안 할 이유는 없다. 네. 뭐 여차하면 군사력 들어간다. 이래 얘기도 하고 지금 트럼프의 플로팅이 지금 굉장하죠. 근데 아니 중국 견제를 위해서라도 대한민국은 지켜주지 않을까요, 미국이? 근데 저는 뭐 그 모르겠습니다. 일단 음모론까지는 아니어도 막 아니 그러니까 저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생각해요. 저는 제 관점은 뭐냐면 자꾸 뭐 중국 간첩 뭐 북한 간첩 얘기를 하잖아. 예. 저는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좌파다 아니고 우파다 아니고 허파입니다. 예. 그러면은 우파 쪽에는 미국 간첩은 없을까요? 일본 간첩들은 없을까요? 헤지펀드들의 어떤 제거들이 있을 것 같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맞습니다. 예. 그런 측면으로 봐요. 음. 트럼프가 1부터 13까지 국익만 얘기했어요. 국익만. 예. 철저하게 트럼프가 만약에 지금 사태를 미국 국익에 도움이 된다면 손을 댈 거예요, 아마. 용산을 살려줄 수도 있어요. 근데 좌판 두들겨 보겠죠. 전문가들이 미국 워싱턴에 다 했으니까. 좌판 두들겨 보고 미국에 도움이 안 된다. 그럼 과감하게 버리는 거예요. 차라리 김정은하고 그렇죠. 예. 뭐 지금 뭐 같은 민주주의라고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 거 없어요, 미국은. 엉클쌤은 자비롭지가 않아요, 엉클쌤은. 그렇군요. 예, 그하고 지금 트럼프가 또 도를 넘은 발언까지 했는데, 먼로 독트린을 인용해가, 돈로 독트린이라고. 네. 그 뭐죠, 그게? 그게 먼로 독트린이라고, 네. 그 제임스 먼로 미국 대통령이죠. 1800년대 초반이죠. 먼로주의로 해서 텍사스주, 뉴멕시코주를 다 먹은 거잖아. 캘리포니아까지 먹었잖아. 그 전까지는 미국이 아니었어요. 텍사스가. 네. 남부지방 일부가 남북경쟁 전까지는 미국이 아니었다고. 연합주가 아니었어요. 그 먼로주의를 주창하면서 퀸시 애덤스를 필두로 해가지고 사들이던 그때 당시에 알래스카도 사놓고 했잖아. 네. 그 출발이 먼로 독트린이었거든. 그러니까 트럼프가 요번에 자기 인스타그램에 올렸더라고. 돈로 독트린이라고. 뉴멕시코만도 미국 거. 캐나다 국경도 단지 표시일 뿐이야. 그것도 우리 거. 파나마 운하 언감생심 그것도 우리 거. 그러니까 트럼프는 이런 거야.
네 돈도 내 거, 내 돈은 당연히 내 거 이건 거야 지금. 아니 패스를 잘 둔다더니 얘가 되게 수일길 잘하는 것 같아요, 트럼프가. 그렇죠. 체스 중에 마지막 그 말들이 남으면 그 엔드 게임이라 그러거든 그거를. 예. 그러니까 그 엔드 게임의 피치를 상대방을 몰고 가는 거죠. 몰고 가서 상대방에서 입에 버금 나올 때까지 몰고 가버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트럼프 전략은 그건 거예요. 살을 내주고 뼈를 취하는 정책을 항상 썼단 말이에요. 사업할 때도. 왜 그러냐 하면 살은 뼈하고 혈관만 지키면 나중에 찌우면 되는 거예요. 살은. 네. 그러니까 처음에 살을 그냥 막 내주는 거예요. 그 상대방이 뭐 좋다 하고 받아 먹는 거예요. 그게 자기 나발이 돌았을 때 한 방에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게 트럼프의 탑다운 방식이에요. 바텀 방식 안 쓴다고. 예. 김정은 만날 때도 버튼 방식은 보통 우리가 정치인들 그렇잖아요. 밑에 보좌관들이 뭐 해가지고 뭐 만들어주면 가가 윗대가리에 대해서 사인만 하는 그게 버튼 방식이에요. 네. 근데 트럼프는 철저하게 탑다운 방식을 쓰거든. 살을 내주고 뼈를 취하는 정책을 쓰니까 상대방은 트럼프 팬이 돼버리는 거야. 협상을 하면. 네. 트럼프 없으면 자다가도 트럼프 보고 싶어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상대방을 그래 만들고 자기가 취할 건 다 취해버리는. 아주 전략가예요. 트럼프는 아주 전략가고 그 트럼프가 지금 그 돈로 독트린을 발표했다는 거는 그 미국의 속지주의하고도 신인님 항상 강조하셨던 미국의 속지주의하고도 연관되는 정책이기 때문에 그렇고 지금 왜 지금 트럼프가 뭐 돈로 독트린 자꾸 뭐 이런 얘기를 하냐면 뭐 지금 보십시오. 뉴멕시코만을 미국 해로 한다. 뭐 캐나다 그건 내 끼다. 파나마 그 응감 너 까불지 마라. 언제든지 군사력 사용 뺏어 온다. 이거 뭡니까? 덴마크 헛소리 하지 마. 그거 우리 거야. 얘기하는 건 뭡니까? 그 뒤에 뭐가 있습니까? 골드만삭스가 있어요. 어디 누구 뒤에? 덴마크 뒤에요, 아니면 미국 뒤에요? 트럼프 뒤에는 골드만삭스가 있단 말이에요. 아, 네. 제가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듯이 골드만삭스가 핸들링하는 건 뭡니까? 전 세계 원자재를 핸들링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원자재 시장은 전 세계에 다 묻혀 있는 거예요. 지정학적 헤게모니의 핵심이 골드만삭스예요. 브릭스 아시죠? 네. 브릭스도 골드만삭스의 작품이에요. 지모닐의 골드만삭스 지모닐 사장의 작품이에요. 그들이 설계했는 게 브릭스란 말이에요. 브릭스와 미국을 대결 구도로 보면 답이 안 나오는 시장이에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왜? 골드만삭스에서 만들었거든. 야, 너거 일로 와봐라. 너거 원자재 많고 인구 많지. 브릭스라는 경제 공동체 만들어 봐. 우리가 뒷돈 대줄 테니까. 그거예요. 와, 처음 들어보는 그런 시스템인데. 브릭스라는 이름, 브릭스라는 설계도를 스위스에 있는 국제결제은행과 골드만삭스의 지모닐이 설계를 해서 만든 거예요. 예. 그 국제총회, 그 단체들 많죠. 그 뒷돈 누가 다 됩니까? 월가에서 돈이 다 나오는 거예요. 그 운영 어떻게 하는데? 유엔 운영 누가 시킵니까? 월가에서 돈을 다 대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무슨 이익 집단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그냥 법인일 뿐인데 돈 버는 게 없잖아. 뭐로 돈 버는데 유엔이나 뭐 많잖아요. 그런 데서 돈 버는 게 없잖아요. 그 전부 다 월가 돈 가지고 그 운영하는 거예요. 그 단체들을. 근데 화폐 전쟁 관점에서 보자면은 미국하고 브릭스하고는 완전히 지금 대결 구도던데요. 화폐 전쟁으로 보면 안 됩니다. 송승민이 쓴 화폐 전쟁 저도 많이 읽었어요. 2008년도 그 난리굿이 났을 때 전 세계 책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화폐 전쟁을 시작하고 지금 있는 화폐 전쟁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 네. 화폐 통화 전쟁이라고 꺼죽을 씌워놔야 전 세계인들이 네. 미국의 힘을 생각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표면적으로는 브릭스와 미국의 대결 구도로 보는 거죠. 화폐 전쟁이라는 거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이 달러 시스템 안에서는. 그렇잖아요. 2008년도 리먼 사태 때, 서브프라임 사태 때 전 세계 경제학자들, 전 세계 통화학자들이 달러 없어진다 그랬어요. 달러 없어졌나요? 없어졌죠. 근데 지금도 좀 위험하다 어쩌다 얘기가 있죠. 달러는 위험하지 않아요. 달러는 종이로 되든 디지털로 되든 위험하지 않다고. 예. 달러의 핵심은 뭡니까? 페드 연준에서 발행권을 갖고 있는 거예요. 발권력을 갖고 있는 거예요. 미국이. 그래서 미국이 패권 국가예요. 미국이
뭐 천조 국가 뭐 국방력을 써서 미국이 센 게 아니고 중국의 부동산 기업들 날아가는 거 보세요. 그들 달러빚 내 가지고 사업하다가 미국에서 만기 연장 끊어버리니까 그날로 부도 났습니까 안 났습니까? 네, 난리 부도 났죠. 났죠. 2008년도 이후에 전 세계 경제학자들이 달러 대체를 유로나 위안화가 한다고 목에 피가 터지도록 얘기를 했어요. 대체했나요? 안 했잖아. 달러 인덱스는 더 올라가 버렸네. 왜 그러냐 하면 자기 나라 관점에서 보면 그런 거야. 왜? 이머징들은 부채가 많으면 망하는 거예요. 네, 맞죠? 예, 이 지구상에 살면서 걱정하지 말아야 될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연예인 걱정. 연예인 걱정 우리가 할 필요, 아이유 걱정을 왜 합니까? 아이유 미국 못 들어가는 걱정을 왜 하는데 우리가 예, 배 타고 가겠지 뭐. 예, 두 번째, 재벌. 정치인 걱정. 재벌 정치인 걱정을 왜 합니까? 알아서 잘 사는데. 네. 세 번째 가장 중요합니다. 미국 부채 걱정은 할 필요가 없어요. 아, 그래요? 왜 우리가 미국 부채 걱정을 해야 됩니까? 아, 미국이란 나라는 신인님 말씀대로 윤전기를 돌려서 달러를 찍어내잖아. 그러면 마늘밭이고 장롱이고 구들장이고 다가 없어져 버린다고. 네,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걸 잘 들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미국 부채는 또 2년마다 3년마다 뭘 하나요? 워싱턴에서 상하원 의원이 유일하게 한 목소리 내는 게 있어요. 법안이. 그게 뭡니까? 미국 부채 한도 상향에 한 목소리를 내버린다고. 아, 네, 미국이란 나라는 부채가 차잖아. 네, 부채가 차면 연준에서 나와 있는 채권을 바이백을 합니다. 네. 사들여서 소각해버려요. 네, 그리고 새로운 채권을 찍어내죠. 찍어내다 보면 미국은 부채 한도 상향선이라는 걸 정해놨어요. 그냥 명목적으로. 네, 왜냐하면 돈 찍어서 그 종이에 돈이라고 써놓고 막 써제끼면 전 세계 사람들이 반미가 형성이 되잖아. 네. 미국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뭡니까? 반미예요, 반미. 그거를 전략적으로 가장 잘 이용한 대통령이 노무현 대통령이고. FTA 받았잖아. 네. FTA 때 어떻게 했나요? FTA 때 소고기 먹으면 대가리 구멍 난다고 얘기했나요? 대가리 구멍 나던가요? 아니죠. 지금 그것도 다 코스트코 가보세요. 미국산 소고기, 호주산 소고기 못 사가 난리 굿인 거야. 그렇죠. 그게 대한민국의 현실이에요. 그게 정확하게 봐야 돼요. 그리고 미국 부채 한도 상향선을 계속 높이면서 돈을 찍어내면서 돌아가는 나라가 미국이에요. 알겠습니다. 일단 그러면 미국은 네. 뭐 걱정할 필요 없고 연예인 걱정할 필요 그렇죠. 없고. 지금 근데- 화폐 전쟁이 아닙니다. 지금 화폐 전쟁이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서 그러면은 더 나가서 그 비트코인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트럼프가. 그렇죠. 그럼- 비트코인 얘기. 비트코인을 최대 많이 갖고 있는 뭐 보유국이 되겠다. 아니 이거- 근데 그것도 또 어폐가 있는 게 지금 거래소가 전부 다 뭐 바이낸스 있고 그건 선물 거래소지만 바이낸스 뭐 바이비트 뭐 업비트도 있고 뭐 하지만은 효원 씨도 거래해 보셨잖아. 비트코인. 비트코인 어디에 우리가 환전을 해서 거래해야 되나요? 네? 비트코인을 원화 대비로도 할 수 있고 달러 대비로도 할 수 있잖아요. 뭐 비트코인을 원화로 아니 제가 말하는 선물 거래 말이에요. 선물. 저는 선물은 안 합니다. 뭐 선물은 안 해봤고 하지도 않을 거고. 선물 시장이 훨씬 커요. 선물 시장에서 예. 비트코인을 거래하려면 USDT를 써야 돼요. 선물은 무조건 USDT로 합니까? 그렇죠. 그 리플을 전송해가지고 물론 마찬가지죠. 하고 빗썸니나 그 업비트도 마찬가지죠. 지금 원화로 표시만 돼 있는 거예요. 실제 비트코인의 가격은 달러로 표시된단 말이에요. 달러로. 네. 그 트럼프가 비트코인 시장을 한번 붐업시키려고 그렇게 한 거고 트럼프가 발행한 그 코인도 있어요. 시장에. 좀 알트지만은 네. 트럼프 패밀리에서 발행한 게 두세 개가 된단 말이에요. 네. 그런 식으로 말을 했고 지금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아마 연준에 굉장히 지금 피바람이 불 것 같아요. 연준에. 네. 지금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지금 미국은 그 저번 주에
이번 주 화요일이구나. 이번 주 화요일에 그 미국 10년물 국채 입찰을 했단 말이에요. 경매 입찰을 하거든, 보통 국채는. 네. 경매 그러니까 경매 그 금리가 4.7%였어요. 네. 그건 뭡니까? 제가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듯이 시장에는 미국 국채가 소화가 돼야 되는데 계속 쌓여가는 거예요. 소화가 안 되니까 금리를 더 줄 수밖에 없죠. 예. 지금 미국의 문제는 국채 소화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인위적이라고 봐요. CBDC 플랫폼을 깔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국채 시장을 훼손시킨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계속 국채가 쌓이면 미국에 정말 빨간불이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듯이 M7에 뭘 했나요? 스테이블 코인 발행할 수 있는 거를 더 발행할 수 있는 환경을 열어줘 버린 거예요. 근데 아까는 뭐 바이백 해가지고 소각한다 안 하셨습니까? 그거는 오래된 채권, 만기가 돌아오는 채권 말이에요. 신규 채권이 아니고 예. 만기가 돌아오기 직전의 채권들을 바이백을 해버린다고 연준이. 바이백을 하고 나면 거기에 룸이 생기면 새 채권을 불어 넣어야 되잖아. 네. 새 채권을 쏟아 넣어야 되는데 새 채권을 쏟아 넣는다는 의미는 뭡니까? 한 10년, 15년 전만 해도 개눈 감추듯이 다 가버렸어요, 채권을. 예. 그 지금은 계속 시장에 채권이 쌓여만 가는 거예요. 그렇게 돼버리면 정말 미국에 하이퍼 인플레가 올 수도 있는 문제예요. 결론적으로 보면. 하기 때문에 빨간불이 들어온 상태에 지금 그렇게 지금 연준이 스탠스를 취하고 보통 연준이 페드의 듀얼 맨데이트라고 해가지고 두 가지 책무밖에 없어요. 고용과 물가만 신경 쓰면 돼. 중앙은행은. 네. 근데 요번에 10년물, 30년물은 뭐 다음 주에 할 것 같고, 그러니까 단기물도 잘 안 나가고 하니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가지고 장사가 잘 안 된다는, 국제 장사가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미국이. 네. 그러니까 연준 그 보더들, 이사들이 나와서 뭐라 했습니까? 야, 지금 그 나스닥이나 S&P나 주식시장이 너무 그 고점이다. 네. 너무 고점이니까, 문제가 있다는 워딩을 계속 하고 있어요. 왜냐면, 기관들 보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너가 돈 갖고 주식 사지 말고 국채 소비가 먼저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시장에. 그러니까 S&P는 나스닥이 지금 고점이겠죠. 그러니까 떨어질 수도 있다라고 보시는 거죠. 그렇죠. 지금 그들이 미국 채권 수급이 가장 중요하니까 아마 트럼프 취임 이후엔 조금 기간 조정이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지금. 그게 혹시 그 많은 어떤 예측 혹은 예언에서 나오듯이 저희는 이제 유튜브를 많이 보니까 전문가들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말씀하신 걸 많이 보는데 그 2025년 초부터 해갖고 대공황이 올 수 있다 이런 거. 뭐 그런 얘기가 많잖아요. 있긴 있는데 예. 그게 뭐 대공황이 오면 신임 말씀하셨잖아요. 위기는 기회라고. 올 수도 있죠. 올 예. 수도 있는 문제죠. 지금 왜냐하면 저는 뭐 AI 버블이 아직 안 왔다고 생각을 하는데 개인적으로는 네. 그 2000년처럼 닷컴 버블처럼 AI 버블이 한번 와야 되긴 와야 되는데 모르죠. 한번 크래시를 한번 주고 그렇게 올릴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지금 고점이라고는 얘기를 많이 해요. 많이 하고 고매도 세력들도 지금 시장에 매도 치려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지금. 아, 그렇군요. 예, 준비를 하고 있고, 제가 아까 트럼프 뒤에는 골드만삭스가 있다 그랬잖아. 네. 그 골드만삭스의 평생 꿈이 뭡니까? 평생 꿈이 지금 러시아 동부 지역에 블라디보스토크라든가 하바롭스크 그 지역은 거의 텅 빈 지역이거든. 네. 살린 맞은편에 그쪽 지역은 동부 지역은 춥기도 춥고 전부 다 자연보호구역으로 묶어놔서 개발이 안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지금 지구의 온난화가 계속 가속화되죠. 네. 가속화되면 해수면이 올라간단 말이야. 네. 해수면이 올라가면 러시아 동쪽에는 금싸레기 땅이 돼요. 금싸레기 땅. 오. 신인님이 왜 PV 벨트를 목이 터져라고 외쳤습니까? PV 벨트 핵심이 뭡니까? 부산에서 속초 광릉을 지나가 원산, 예. 뭐 단천, 청진, 블라디보스크, 하바르보스크 그 넘어 사할린까지 지금 보고서에는 향후 15년에서 한 30년 뒤에는 온도 상승 간빙기가 끝난다고 하거든. 어디에서요?
간빙기가 끝난대요. 한 그러니까 15년에서 15년 어디 보고서에서요? 그렇죠. 보고서에서 한 뭐 길게는 30년 정도 뒤에는 예. 25년 30년 뒤에는 거기가 그 러시아 동부 쪽 그 블라디보스크 하바롭스크 그쪽 지역이 금싸레기 개간을 할 수 있는 땅이라고 나와요. 네. 개간을 할 수 있는 땅이라고 하면 그 항만 개발 다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걸 골드만삭스가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그 첫 발이 트럼프 당선이고 트럼프 당선이 저는 북한하고 바로 만날 것 같아요. 김정은하고 만나서 비즈니스 측면에서 어떤 뭐 우리가 그 지금 그 우리가 그 경협했듯이 북한하고 우리나라가 경협했듯이 미국과의 어떤 다이렉트적인 그런 일도 일어날 수 있고 지금 뭐 푸틴하고도 트럼프가 회담을 한다고 그러면 뭐 러우 전쟁은 끝나는 거고 그렇게 되면 뭐 굉장히 좋아지죠. 좋아지는데 뭐 시장 측면에서는 뭐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조금 조정하고 갈 가능성도 굉장히 크다.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지금 골드만삭스의 관점은 한 번도 변하지 않았어요. 신인님이 PV 벨트와 만약에 뭐 그게 뭐 좀 기분 좋은 얘기를 하자면 PV 벨트하고 골드만삭스의 그 장기적 계획하고는 찰떡궁합이에요. 어떻게 보면 신인님이 성견지명이 있으신 거죠. 그 PV 벨트를 해가 우리가 신인님과 그 우리 북핵열차 있잖아. 그 가사 내용 그대로예요. 그게 좀 이상하게 보일 수는 있지만은 북핵열차 가사 내용 보세요. 정말 그 심장을 뛰게 하는 노래잖아. 그럼요. 그러니까 신인님이 이 성견지명과 실사구시의 끝판왕이거든. 허경영은 선면지명 그러니까 그 예견 예측 뭐 성견지명과 실사구시 끝판왕이기 때문에 말하면 입이 아플 정도죠. 지금 보세요. 인천 보세요. 인천에 지금 그 저번에도 그 여기 나왔듯이 출산율이 12배가 올랐다 그러잖아. 네. 그러니까 만약에 신인 말씀대로 결혼하면 남녀 3억 주고 뭐 애 놓으면 1억 주고 하면 아마 그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우리나라는 그 출산 학원이 나오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맞아요. 아들 놓는 학원 따로, 딸 놓는 학원 따로. 어떻게 하면 순산을 하나? 그렇지.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하면 뭐 몇 시에 뭐 합방을 하면 아들 놓는다. 그런 학원들이 성행을 할 수도 있어요. 대한민국에. 인천에서 지금 그걸 증명해 주고 있잖아. 그럼요. 그 인천 사태만 봐도 허경영 공약이 맞았다는 건데. 그리고 그건 극히 당연하죠. 일부고. 당연하죠. 야, 이 사람들이 허경영 알아봐야 됩니다, 진짜. 근데 이게 저는 섭리라고 봐요. 근데 그렇게 갈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크고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지금은 그렇게 갈 수밖에 없고 트럼프가 취임해서 어떤 행정명령이 떨어질지 1월 20일 우리나라 시간으로 20일인데 그때 시장에 막 요동칠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 하여튼 트럼프가 지금 시장 테스트는 끝났어요. 이제 뭐 한 4년 동안 트럼프 입만 지켜보고 있어요. 지금 일기 때처럼 그런 가능성이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CBDC 얘기를 잠깐 하자면 네. 지금 CBDC가 한국에서 지금 대한민국에서 지금 한국은행이 한 95% 정도 세팅이 돼 있단 말이에요. 지금 네. 그 거기에 시그널이 나왔어. 징조가 나왔는데 작년 오. 7월에 Q10 사태가 일어났죠. 네. IMF 팀은 그 예. 셀러들 정산을 못 해줬잖아. 예. 그리고 PG사의 결제 대행사 PG사의 문제인데 거기에 핵심은 이연 결제 시스템이에요. 지금 채권 우리가 통화 시스템 안에서 그 채권 발행 시스템 안에서 이연 결제 시스템을 쓰고 있거든. 네. 그게 CBDC 플랫폼을 알려버리면 실시간으로 결제되는 거예요. 셀러도 실시간으로 통장에 돈이 꼽히고. 그렇게 지금 그 Q10 사태가 일어난 거는 뭔가 징조예요. 징조고 한국에서 아마 그 베타 실험을 할 가능성이 지금 굉장히 커요. 굉장히 크고 지금 브릭스도 지금 브릭스 유닛이라고 디지털 화폐를 지금 통합 발행 직전입니다. 그 브릭스에서 제가 저번 시간에도 통화 발행을 한다 그랬잖아요. 디지털 통화를. 예. 그 브릭스 유닛이에요. 그 이름이 브릭스 유닛이기 때문에 이 디지털 통화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 아마 발행할 것 같아요. 아마. 근데 그게 이제 리플 기반으로 하는 게 많다고 들었는데 지금은 CBDC가 리플 기반을 그 프로토콜을 쓸 수밖에 없어요. 네. 그 왜 그러냐 하면 리플이라는 그 코인 자체가 그 메커니즘 자체가 그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리플을 좀 사놨거든요.
그거하고 좀 틀립니다. 또 시장하고 좀 틀리다고. 아 그래요? 아, 그럼 리플 오를 것 같아가지고 뭐 아, 그러니까 4천 그거, 넘는다 아니, 이래가지고. 그럴 것 같으면 리플이, 리플 시총이 비트코인 앞서야지. 그러니까 리플하고 비트코인이 서로 경쟁한다라고 생각을 해서 네, 저는 그런 거, 리플하고 예, 비트코인하고 예, 예. 도지코인 이렇게 세 개 샀거든요. 아, 그 리플이 샀으면 돈 좀 많이 버셨겠네요, 이번에. 아니요. 워낙에 그 전에 많이 잃어서 조금 회복했어요. 뭐, 그것만 해도 어딥니까? 예. 아니, 그 원금 회복 하는 것도 그 실력이다, 하면서. 아직 원금 회복까지는 좀 남았고요. 근데 리플 프로토콜 메커니즘이 지금 그 CBDC 거기 맞아요. 맞고, 네. 그 리플이 스테이블 코인이 안 들어간 것도 그런 요인이 있어요. 있기 때문에 아마 그 리플의 프로토콜을 사용해서 CBDC를 그 플랫폼을 운영할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그리고 브릭스에서도 지금 그 브릭스 유닛이라고 지금 왜냐하면 그 제가 말하는 그들은 글로벌 뱅커들이에요. 글로벌 세력들 말씀을 하시잖아. 글로벌 뱅커들은 뭐 엄밀히 음모론 약간 좀 MSG를 치자면 네. 앵글로색슨 트러스트 세력이에요. 얘들은. 뭐 리플이요? 아니 전 세계 유대자본 우리가 얘기를 하잖아. 예. 그들을 글로벌 세력이라고 얘기를 하잖아. 뭐 통칭해가지고 뭐 네. 글로벌 세력들이 뱅커들이거든. 네. 돈을 만지는 뱅커들이에요. 그 발행권을 갖고 있는 뱅커들인데 그들을 엄밀히 통칭하자면 앵글로색슨 트러스트 세력이라고 얘들이 그 100년 전 그러니까 영국의 케인즈가 죽기 직전까지 글로벌 단일 화폐를 주장했단 말이에요. 네. 그 방코르라고 있습니다. 방코르라고. 그러니까 화폐 이자를 책을 쓴 케인즈가 죽을 때까지 글로벌 단일 화폐를 주장한 이유가 뭡니까? 그들의 아젠다란 말이에요. 단일 정부를 만드는 거예요. 그들은. NWO죠. New World Order죠. 네. 그 뭐 이런 얘기하면 좀 그러겠지만 저는 그 단일 정부가 만들어질 거라고 봐요. 뭐 네. 만들어지고 예. 거기에 그 신인님이 어떤 이런 얘기하면 또 이상한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신인님이 황제가 됐든 마스터가 됐든 어떤 통괄 하는 그게 그런 시대가 올 것 같아요. 일단 그들이 지금 그거를 드라이브를 걸고 있거든 지금. 네. 그들의 목적은 뭡니까? 단일 정부예요. 국경 없애고 단일 정부예요. 신임 아젠다하고 똑같은 말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네.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근데 이게 그것 무슨 때문에 얘기예요? 허경영도 이제 뭐 일루미나티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배불러서 하는 소리예요. 지금 굶어 죽기 딱 직전인데 뭔 일루미나티고 그거 따질 데가 어디 있습니까? 사람이 물에 빠졌는데 구명조끼 던지면 군말 말고 입고 나와야지. 아니 일론 머스크도 앞으로는 이제 기본소득을 받으면서 살 세상이 온다라고 누누이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그걸 대한민국 가지고도 이제 여기도 일론 머스크도 이제 일루미나티다. 뭐 막 이런 얘기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일루미나티가 나쁜 건 아닙니다. 나쁜 건 아니에요. 그들의 어젠다가 뭐 다보스, 클라우스 슈바브 이런 사람들이 나쁜 건 아니에요. 나쁜 건 사람들은 아니죠. 근데 그거를 얘들은 우리들한테 정보를 줄 때 가짜 뉴스 95%, 진짜 뉴스 5%로 이 짬뽕을 해가지고 우리한테 정보를 던져주는 거예요. 뉴스를. 네. 그러면 그 5%를 선별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만 보는 거예요. 그거를. 근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예. 일론 머스크가 그 기본소득 얘기는 했지만 네네. 일루미나티에서 얘기하는 거랑 다른 게 일론 머스크는 기본소득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고소득이다. 앞으로는 AI나 로봇이나 이런 게 다 대처를 해주기 때문에 그렇죠. 기본적으로 고소득자가 되고 거기서 더 벌려면 더 벌어라. 그게 그렇죠. 맞지. 신님하고 같은 어젠다죠. 어떻게 그렇죠, 보면. 그렇죠. 제가 그 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신님이 옛날에 하늘공에서 그 말씀하셨던 게 뭐냐면 이제는 노는 것도 경쟁력이다. 잘 놀고 검색 잘하고 쉬는 것도 생산이다. 네. 시인님이 옛날에 옛날 강연들이 참 주옥 같은 강연들이 많은데 바비행에서 말씀하셨던 그 사람 없을 때 그때 네. 말씀하셨던 그 내용들이 정말 환상적이에요. 그때 참 장비가 안 좋아가지고 죄송하지만 그렇죠. 이렇게 벌벌 떨면서 아니 찍어가지고 내용은 최고였다니까 그 내용은. 그러니까요. 아유.
그러니까 신인님의 그런 어젠다들이 전 세계 뭐라고 영향력 있는 사람들 입에서 지금 계속 나오고 있거든. 그게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거예요. 기조와 경향이 흘러가면 패턴이 생긴다 그랬잖아. 그 패턴이 계속 쌓이고 있는 거예요, 패턴이. 그 패턴이 쌓이면 사건이 생기고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네. 보세요. 지금 트럼프하고 일론 머스크, 트럼프 총 맞고 죽어야 되는데 안 죽었죠. 안 죽고 새로운 시대라고 뭐 거창하게 말하긴 그렇지만 좀 트럼프와 일론이 이끌어갈 새로운 시대를 될 것 같고 지금 트럼프와 공화당은 트럼프 4년으로 안 끝납니다. 12년을 지금 예측해 놓고 있어요. 지금 그 프로젝트 2025를 보면 헤리티지 재단의 2025를 보면 12년을 계획을 잡아놓고 있는 거예요. 그럼 트럼프가 한 번 더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려면 이제 법을 개정해야 될 텐데 법 개정하면 되지. 법 네, 개정. 해서 그렇게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지금 그럴 가능성이 왜냐하면 그렇게 돼야지 이 지금 글로벌 아젠다를 뭐 일루미나티라고 말하기 그렇지만 이 글로벌 세력들이 2차 팬데믹을 아마 시스템이 안 깔리면 2차 팬데믹으로 한번 더 밀어버릴 거예요. 아마 밀어버리면 2차 팬데믹으로 깔기 좋잖아. 시스템 깔기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2차 팬데믹 올 가능성도 좀 많다.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예. 2차 팬데믹이 오면 한우공 달려가가지고 광선수 먹어야지 무조건. 아니 CBDC가 안 깔리면 2차 팬데믹이 온다라는 그 연계성에 대해서 한 번만 더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그렇죠. 왜 그러면 CBDC 플랫폼도 마찬가지고 네. 얘들이 지금 하고 싶어 하는 거 옵티머스도 마찬가지죠. 네. 옵티머스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 빅텍들이 하려는 거. 지금 1차 진지는 구축해놨어요. 뭐로? 페이팔 마피아와 일론 머스크가 워싱턴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네. 정부 효율위원회라는 타이틀을 달고 갔단 말이에요. 그 시스템을 열심히 규제를 열심히 없앨 거예요. 그러면 기존 사람들은 타성에 있어가지고 새로운 시스템을 잘 안 쓰려고 그래요. 네. 왜냐하면 불편하기 때문에 새로 익혀야 되기 때문에. 하지만은 시장이나 어떤 글로벌 아젠다가 공포감으로 몰아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안 쓰고는 안 될 정도의 시스템을 깔아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깔리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들은 제가 볼 때는 신님이 그 UN 2030 프로젝트 말씀하셨듯이 2030년까지 마무리 지을 거예요, 얘들은. 그게 2차 팬데믹이 됐든 뭐 전쟁이 됐든 그건 모르겠는데 전쟁은 신인님 때문에 뭐 안 일어나겠지만은 예. 아마 2차 팬데믹이 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 트럼프가 아마 그 관세라든가 어떤 그 지금 그 백악관에 들어가서 할 수 있는 게 무기가 엄청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트럼프 이름을 달고 시스템이 깔릴 수도 있고 미국이라는 이름을 달고 깔릴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상황이 올 수도 있죠. 근데 어쨌든 저는 CBDC를 깔아야 되기 때문에 공포감을 줘서라도 안 깔리면은 해야 되기 그 때문에 꼭 아니 팬데믹이- CBDC 같은 경우에는 시인님이 강연 때 정확하게 말씀하셨잖아. 난 그 얘기 듣고 깜짝 놀랐는 게 시인님 시인님에게 물어봐 그 코너에 예. 시인님이 CBDC 말 나오면 바로 말씀하셨잖아요. 이거 그건- 예. 국제 그 은행 간의 거래 결제 수단에 불과하다. 그렇지. CBDC 플랫폼의 핵심은 지불 결제거든. 결제가 가장 중요한 거 제가 아까도 말씀했듯이 이연 지불 결제 시스템 그러니까 그게 결제 시스템이에요. 그 큐텐도 셀러들이 정산 못해서 난리굿이 난 거잖아. 네. 그것도 어떻게 보면 피지사에서 셀러들한테 결제를 못 해준 거거든. 네. 그러니까 신이님이 정확하게 아시는 거죠. 이 복잡단한 CBDC 플랫폼 메커니즘을 모르고는 그렇게 간단하게 정리가 안 된다고. 그러니까 한 줄에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한 줄에 요약을 해버리잖아, 한 줄에. 예. 그 신님이 말씀하시는 게는 내가 깜짝 놀랐다니까, 그 얘기 듣고. 아, 이거는 뭐 국제적으로 다 약속이 된 거니까, 예. 이건 결제 시스템, 그 결제의 문제야. 예. 우리들이 알 필요도 없고, 알면 머리 아파. 네. 그게 그 말씀이라고, 그게. 예. 그거를 그러면 내가 이때까지 수십 시간 동안 얘기했던 그 메커니즘을 모르시면 그 얘기를 못 하거든. 못 하신단 예. 말이에요. 한 줄에 요약해 붙잖아. CBDC는 결제가 핵심이다. 막 그러니까 우리는 뭐 CBDC가 온다고 해서
그냥 적응만 하면 되는 거지. 그거 막 알려고 노력할 필요가 그렇죠. 없다. 적응만 하면 되고 지금 한국은행에서도 지금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움직이기 시작했고 그 브릭스도 지금 어떤 측면에서 브릭스와 미국의 대결로 보면 안 됩니다. 달러 시스템 안에서는 종이 달러가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종이 달러가 없어 디지털 달러가 되는 거예요. 그 브릭스가 나오면 브릭스 유닛이 나오면 나중에 USDT처럼 연동시켜 버리면 되거든. 그렇게 그런 CFR이라든가 뭐 저 페드라든가 미 재무부는 여전히 영향권 하에 있어요. 지금은. 브릭스와 미국이 그 경쟁 구도가 아니다라는 관점은 아닙니다. 브릭스는 골드만삭스 지모닐이 설계해서 만들어 준 거예요. 그리고 제가 저번 시간에 누누이 말씀드렸던 거죠. 중국의 역할은 뭡니까? 한국은 CBDC 베타 실험국이고 중국의 역할은 전 세계에 CBDC 까는 거예요. 그게 브릭스 유닛이 됐든 브릭스 체인이 됐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연결만 거기 하면 된다. 그렇죠. 그걸 1대1로를 용인해 준 거죠. 미국이. 그러면은 예. 비트코인하고 CBDC도 경쟁 관계로 안 봐도 되는 거네요. 볼 필요가 없이 아니 그 비트코인 시장에 5대 자산이 있잖아. 비트코인 뭐 이더리움, 예. 리플, 이오스 뭐 하나 모르겠다. 그 5개가 미국 선물 거래소에 상장을 했잖아요. 네네. 거기는 투자 상품일 뿐이에요. 그거는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건 발행권을 가진 통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불 결제를 할 수 있는 통화 시스템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에 비트코인이 왜 들어옵니까? 안 들어오면 안 되죠. 비트코인은 그냥 선물 시장에 있는 하나의 투자 수단일 뿐이에요. 왜 그러냐? 그럼 비트코인이 만약에 통화 수단으로 쓰면 지금처럼 움직이 나오면 됩니까? 안 되죠. 그럼 비트코인을 금으로 봐야 됩니까? 가장 비슷한 걸 보자면? 아니 그냥 비트코인은 비트코인이죠. 그냥 그 투자 수단으로 보시면 돼요. 그냥 ETF처럼. 그러니까 그냥 금이 투자 수단이지만 일부러 돈 결제 수단으로 쓸 수는 있지만 잘 안 쓰는. 금을요. 제가 다시 한번 얘기를 하지만은 금이 근본위로 돌아가자 하는 사람들 있잖아. 음모론자들 중에. 그건 뭐 근본위로 예. 음모론자 근본위로 돌아가자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1971년도에 닉슨이 금태한 폐지를 했잖아요. 그러면 72년부터 카운팅 해봅시다. 72년부터 2024년까지 풀린 달러가 얼마겠어요? 많겠죠. JP 모간에서 계산을 한번 해봤어. 네. 지구를 600번 샀다 팔았다 할 수 있는 양이야. 그게 어마어마한 양이 풀린 거예요. 금태환이란 건 뭡니까? 예. 우리는 71년 이전까지는 브레튼 우주 체제에서 살았단 말이에요. 스미소니언 체제에서 살았단 말이에요. 그건 뭐냐? 그때 쓰던 달러는 금을 대신한 사용권일 뿐이었어요. 금을 대신한 화폐라는 이름을 못 붙였단 말이에요. 그때는 달러가. 네. 근데 71년도에 금태환을 왜 했나요? 미국의 군산복합체가 로비해가지고 야 돈 더 찍어라. 전쟁 채권 더 찍어라. 그래서 그거 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물론 그게 출발 의도는 나빴죠. 제가 근본이 돌아가자는 사람한테 꼭 이해하고 싶은 게 뭐냐면 근본이로 좋다 돌아가자. 돌아가면 와이파이 못 쓰고 스마트폰 언감생신 전기차 아예 생각을 하지 마라. 응? 공공요금 어마어마하게 올라가 버릴 거고 지금 풀린 달러에 금을 태환을 시킨다면 금도 없고 사실 지구를 600번 샀다 팔았다 해야 될 양을 풀었는데 그거를 어떻게 금하고 태환을 시킵니까? 안 되는 거죠. 그건 안 그거는. 되죠. 아니 근데 그러니까. 제가 금하고 비트코인을 네. 비교한 이유는 비트코인도 이제 캘 만큼 캤고 그러니까 금도 그건 비트코인 채굴도 하나의 환상일 뿐이에요. 네. 환상일 뿐이에요. 그들이 제가 아까도 얘기했죠. 케인스가 죽기 직전까지 주창했던 게 뭡니까? 세계 단일 통화예요. 거기에 핵심 뭡니까? 채권 발행하지 않는 발행권을 그들이 갖는 거예요. 최종 목표는 그거예요. 지금 다 왔어요. 다 왔단 말이에요. 다 왔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얘들이 좀 음모론이라고 욕을 해도 상관없어요. 얘들이 세팅을 완벽하게 해놓은 다음에 신이 등장하는 거예요. 새로운 신이 등장하는 거야. 쇠술은 쇠푸대에 담으라고 성경에 반드시 나와 있단 말이야. 그들이 트럼프 20일 날 취임하죠. 보세요. 링컨 성경에 손 얹고 선서합니다. 그들은 때려 죽여도 청교도일 뿐이에요. 성경 구절을 입에 줄줄줄 외고 댕기는
그렇다 하면 새로운 신이라면 우리나라처럼 그런 식으로 색안경을 쓰고 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신님이 하늘공에서 누누이 말씀하셨듯이 국내에서 안 되면 국외에서 들어와서 어떤 현상이 일어난다고 했거든. 지금 그렇게 현상이 벌어지고 있잖아. 그게 이거네요. 그렇죠. 트럼프 죽어야 돼. 펜실베이니아에서 총을 맞고 대갈통이 갔어야 되는데 안 날아갔잖아. 네. 분명히 트럼프 머릿속에는 갓단에 웨스트 포인트 다닐 때 성경을 가장 열심히 읽은 학생이 트럼프예요. 네. 그들 피해는 우리가 불심이 있듯이 우리나라 국민들이 불심이 있듯이 이 앵글로색슨 가슴 속에는 성경이 들어앉아 있다. 그게 조작이 됐든 말든 간에 킹제임스의 성경이든 누구의 성경이든 간에 네네네. 가슴 속에 들어앉아 있단 말이에요. 신에 대한 말은 안 하지만은 갈망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거기에 불만 붙이면 되는 거예요. 지금 상황 자체가. 지금 뭐 대통령이 되고 뭐 신인님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런 기조와 경향의 패턴이 하나씩 계속 쌓여가고 있어요. 지금 보세요. 지금 국제 글로벌적인 특히 대한민국에서 돌아가는 꼬라지를 한번 보란 말이야. 지금 어떤 식으로 흘러가고 있는지 반드시 신인의 등장은 나타난다. 그들이 찾고 있어요. 또 네.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듯이 새로운 신을 만드는 게 실패했죠. 그래서 러우 전쟁으로 북닥거리가 그것도 실패했죠. 그러니까 얘들은 새로운 신을 반드시 찾든지 어찌 하든지 할 거예요. 왜냐 4차 산업, 5차 산업, 5G, 6G로 가버리면 영생을 얘기해야 되고 DNA를 변형을 시켜야 되고 전부 다 종교적인 거에 걸리는 거예요. 네. 맞잖아. 그렇기 어떻게- 때문에 새로운 신을 찾는다. 그렇죠. 그러니까 누구 있습니까? 전 세계 신 지금 뭐 사진에만 들어있지 말하고 밥 먹고 강연하는 신이 없잖아. 아니 웃을 일이 아니 그들은 지금 막바지에 왔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걸 할 거예요. 아마 지금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고 이 통화 측면에 CBD 측면으로만 봐서도 그들이 100년 준비했어요. 100년. 지킬섬에서 1914년도에 JP 모간하고 록펠러하고 그 노차일드가 만들었을 때 연방준비제도라는 걸 만들었어요. 연방준비제도입니다. 연방준비제도는 뭡니까? 채권 찍어서 발행하겠다는 얘기거든. 네. 그 채권을, 똥덩어리 채권을 가리려고 근본위로 한 30년 가리다 보니까 안 되니까 베제라하고 닉슨이 금태환을 선택하면서 돈이 어마어마하게 풀려나 버렸단 말이에요. 네. 지금 이 시스템으로 가다가는 정말 끝장을 봐서 3차 대전 정말 일어나야 끝이 나는 거예요. 네. 근데 아니잖아. 신이 와 있잖아. 네. 이런 얘기하면 또 이상하게 사람 치고 하지만 정말 이거는 근거가 있고 논리적인 얘기입니다. 그들은 지금 새로운 신이 필요한 거예요. 네. 이때까지 녹색 자켓을 입고 있었다면 그 성경을 들고 있었다면 지금은 백보자를 입을 차례예요. 그들이. 네. 새로운 하얀 자켓을 입을 차례란 말이에요. 거기에 그 출발점에 우리가 지금 서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그게 트럼프 취임이 첫 발을 내디딜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트럼프가 취임하면 아마 신인님을 부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말하라고. 네. 지금 그리고 중국을 뭐 미국이 작살낸다 한다 하지만 그 보고서의 어떤 스탠스를 보면 그렇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중국이 트럼프 일기 때 상하이 밀약이라는 걸 했어요. 막 네. 겉으로는 잡아먹을 듯이 하지만은 그 물밑으로는 상하이 밀약으로 중국의 숨통을 터줬단 말이에요. 왜 중국의 숨통을 터줬냐? 중국에는 그 포지선이라고 있어요. 칠리비안에 그 1달러에 칠리비안이라는 그 환율 그 포지선이 있어요. 그거를 지켜야지만 돼, 중국은. 근데 용인해 줬단 말이에요. 그거 넘어가도. 왜냐? 미국 국채를 받는 조건으로. 아. 미국채 받는, 지금 국채 소화 안 되죠? 예.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번에 또 말하라고 미략이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근데 지금 중국은 목까지 차 있다. 더 이상 유동성 발행 못 합니다. 중국 그래버리면 디플레이션으로 끝나는 거예요, 중국은. 그럼 이제 양 올라가고. 그렇죠. 근데 그 중국이 완전히 표면적으로 내가 말하는 거는 좀 비사이드적인 측면이고, 그러면 그 중국이 받았던 그 국채를 미국은 국채 받을 화장실이 필요하다 그랬잖아, 저번에. 네네.
그게 한국이 돼야 된다고. 한국과 신인님을 중심으로 한 통일 한국이 돼야 된다고. 그러면 신인님이 목에 핏대 올리면서 주창한 PV 벨트와 골드만삭스의 그 러시아 동남쪽에 있는 블라디보스크 하바롭스크 그 지역을 얘들은 해수면 상승하는 계산을 다 하고 있어요. 거기는 개간할 수 있는 땅이 된단 말이에요. 거기가. 네. 신인님도 그렇게 보셨고. 그렇다 하면 PV 벨트가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북한의 그쪽 동쪽 라인으로 속초 강릉 지나가지고 영등을 넘어서 부산에서 출발해가지고 동쪽 라인을 개발한다는 얘기는 가재치고 또랑치고 가재 잡고 바닥 쓰고 돈 줬는 거예요. 그들한테는. 그렇잖아요. 그러면 강력한 국가가 하나 나와야 돼요. 그게 대한민국이 돼야 된단 말이야. 허경영을 중심으로. 지금 정치권에서 그걸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한단 말이에요. 못한다고. 지금 우리는 그걸 논해야 될 시점이에요. 지금 가가지고 뭐 탄핵이니 반탁이니. 제가 저번 시간에 얘기를 했잖아요. 찬탁 반탁으로 그 5년 동안 죽창으로 서로 죽이고 때려잡고 뭐 난리고 치다가 6.25 맞은 거 아닙니까? 우리가 전쟁터 됐잖아. 네. 더 이상 그렇게 하면 그런 선택을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지금 더 이상은. 그렇죠. 네. 언제까지 우리가 희생해야 되는데. 갖다는 인구도 없는데. 그러니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거면 지금 기조와 그 경향, 행간이 그렇게 가고 있다. 패턴이 하나씩 쌓이다 보면 현상이 일어나고 반드시 그들에게는 새로운 신이 필요해요. 그들에게는 반드시 새로운 신이 있어야 이 4차 산업 넘어서 5차 산업, 바이오, 생명공학을 손을 댈 수 있습니다. 지금 얘들이. 지금 4차 산업, 5차 산업 뭐 전기차 만들고 로봇 만들고 이거는요. 생명공학의 사이즈를 보면 10분의 1도 안 돼요. 그 전 단계죠 한참. 그렇죠. 결국은 전전 단계로 봅니다 저는. 그렇죠. 그들은 결국은 이모텔리티 영생으로 가게 돼 있단 말이야. 끝까지 살려고 한단 말이야. 예. 그걸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알파벳도 그걸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어요. 네. 6G를 왜 하려고 그럽니까? 양자 컴퓨팅을 왜 하려고 그러는데. 바이오텍에 조금 더 효율적이고 원활하게 굴리자고 양자 컴퓨팅을 하는 거예요. 뭐 누구 뭐 마음을 알고 뭐 정시를 예측하고 그거 하려고 양자 컴퓨팅 하는 거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은 바이오와 DNA 쪽으로 바이오텍으로 가는데 굴러 가려면 종교적인 어떤 부분에서 해결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기존 종교들은 1000년이 넘었잖아. 2000년이 넘었잖아. 그러니까 얘들이 하다 안 되면 블루빔 프로젝트까지 할 수 있어요. 블루빔 프로젝트 그게 뭐 요새 미국에 UFO 나타났다는 거 그 얘기인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들은 준비가 다 돼 있어요. 그게 홀로그램으로 할 수 있는 게. 제가 옛날에도 얘기를 했지만 블루빔 프로젝트로 새로운 신의 등장을 알릴 수가 있어요. 신인님이 말씀하셨죠. 성경에도 나옵니다. 새로 나온 그 보혜사는 한순간에 알려진다 그러거든. 그건 1초도 안 걸린다 그래요. 그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좀 음모론으로 가는데 음모론 좀 얘기를 하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예. 얘들이 2차 팬데믹, 전쟁은 지금 안 되고 2차 팬데믹 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안 되면 블루빔 프로젝트까지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거 지금 군불 떼고 있는 거거든, UFO. 그렇잖아. 드론으로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어. 뭐 UFO, 실질적인 UFO도 있을 수는 있죠. 네. 있을 수는 있지만 한 지역에 그렇게 나타난다 하는 거는 좀 이상하죠. 네. 한 지역에만 그렇게 나타난다는 게 되게 웃긴 게 그게 블루빔 프로젝트일 가능성이 더 클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게 UFO 사이트 들어가보면 UFO가 나타나는 지역을 보면 하고 신인님이 정말 이 지정학적 헤게모니의 끝판왕이라는 게 뭐냐면 오늘 말씀하신 오늘 신인님 짤영 님 오늘의 신인님 말씀하신 거 뭐냐면 그 UFO 질문이 나왔잖아요. 네. 너무 그렇게 군산복합체의 그 속마음을 유리거울 들여다보듯이 보시는 거야. 왜? UFO를 미국이 인정하면 미국의 국방 예산은 더 이상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정확하게 보시는 거죠. CBDC도 그렇고 그 정말 깜짝 놀란다고. 미국이 지금 UFO에 대한 스탠스를 지금 어정중하게 취하고 있잖아. 근데 미국 트럼프는 그거 다 격추시켜라 막 이랬는데
그건 그냥 하는 얘기죠. 그 뭐 트럼프 그냥 하는 얘기, 격추시키라고 뭐 출동합니까? 근데 격추시키라고 그 말도 마찬가지죠. 그 미국 국방이 UFO 그 일반 사람들을 UFO라는 그런 기술보다 훨씬 앞서 있다는 거를 뭐 보여주려고 그렇게 워딩을 한 것도 있죠. 그렇게. 자기가 지금 잡은 정권 아니라고 막말을 쓸 수도 있고요. 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있는데 뭐 시인님이 UFO에 관련해서 정확하게 보시는 거죠. 그 CBDC 관련된 말씀은 진짜 와 정말 그거는 진짜 근데 깜짝 어떤 분은 그러셨어요. 시인님께서 그 궁금해 본장가 그 질문에서 CBDC는 뭐 심각하게 생각할 거 없다. 뭐 결제 수단에 불과하다. 네, 그리고 다 그렇죠. 약속이 돼 있다 이미. 네, 뭐 이 맞아요. 정도로 좀 요약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듣고서 저한테 연락 오신 분이 그 CBDC 아저씨랑 인터뷰한 그 내용하고 다르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신 분도 있거든요. 그게 왜 다릅니까? 같은 거지. CBDC라는 게 뭡니까? 그들 입장에서는, 글로벌 세력 입장에서는 채권 발행하지 않는 발행권을 갖는 거고, 우리들 입장에서는 결제 수단이에요. 지불 결제, 통화란 게 뭡니까? 지불 결제 외에는 없어요, 사실상. 가치 축적, CBDC엔 가치 축적이 없어요. 네. 그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전부 다 앞으로는 쉐어링으로 갈 거예요. 대한민국의 전세제도 없어집니다, 앞으로. 잠깐 CBDC에는 가치 축적이 없다. 그 개념이 없다. 그렇죠. 가치 그렇기 저장, 때문에 결제 수단에 불과하다. 그렇죠. 지불 결제. 지불해야 결제가 되잖아. 지금 지불 결제 수단. 예. 그렇죠. 통화라는 지금 우리가 쓰는 통화도 마찬가지예요. 지불 결제잖아. 가장 핵심이 지불 결제예요. 비트코인이 통화 수단이 못 되는 이유가 뭡니까? 저렇게 등락이 심하면 어떻게 됩니까? 환율이 막 미친년 널뛰듯이 하겠죠. 네. 그렇게 되면 돈을 쓸 수가 없죠. 오늘 가치가 1,000원인데 내일은 3,000원이 돼버렸네. 오늘 가치 1,000원이 내일 가치가 500원밖에 안 되네. 그렇게 돼버리면 시장에서 자산 축적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자본 축적을 할 수가 없는 상태까지 가는 거죠. 시인님이 길게 말씀 안 하셔서 그렇지 CBDC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간단하게 얘기해서 종이 돈이 그냥 없어진다고 보면 됩니다. 물론 처음에는 같이 쓰지만은 종이 돈이 없고 지금 우리가 시스템을 가지고 페이라는 시스템을 쓰고 있잖아. 카드 연결해가지고. 네. 그거랑 마찬가지예요. 이 CBDC는 그 은행권에서 결제를 할 때, 그러니까 큐텐 사태가 일어나는 거죠. 큐텐 사태의 핵심이 뭡니까? 이 셀러들이 정산이 안 돼. 피지사의 그 결제 대행사 피지사의 어떤 뭐 오판인지 그건 모르겠는데, 그게 훼손이 돼서 셀러들이 자기 판물건 대금을 못 받은 거잖아요. 그것도 결제란 말이에요. 미국은 그리고 현금으로 팀 문화가 있기 때문에 CBDC를 먼저 도입하면 난리가 날 것 같아서 미국은 가장 마지막에 움직일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한국에는 딴 데 먼저 시행하는 게 아닐까 싶어요. 그렇죠. 그 브릭스가 열심히 지금 브릭스에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다 들어갔어요, 지금. 예. 그렇게 활짝 문을 열고 다 국가들을 유니온 시키는 이유가 뭡니까? 브릭스 유니온 때문에 그런 거예요. 브릭스 유닛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디지털 통화를 갖고 다 써버리는 거야. 다 써버리면 나중에 뭐 코레스 거래라든가 스위프트 결제망에서 달러로 연동만 시켜주면 끝나는 거예요. 그 미국은 가만히 앉아가지고 밥 먹고 양치하고 다 하는 거예요. 미국은 손발을 안 움직여도 되는 정도까지 온 거예요, 지금. 네. 그러니까 그들이 100년 계획의 어떤 그 마지막 그거를 찍는 단계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네. 걔들이 그런 시스템을 깔아놓고 뭐 광망 시스템 모델 파이가 나오고 뭐 어떤 그 트럼프와 그 페이팔 마피아들이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면 그들이 그 이후에는 생명공학으로 바이오텍으로 가야 된단 말이에요. 바이오텍으로 가려면 종교와 규제 때문에 안 되거든. 규제를 안만 푼다 해도 종교적인 관념 때문에 못 한단 말이에요. 미국 퀘벡이라든가 캐나다 이런 데는 어마어마한 그 크리스찬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그거를 민심 자체가 요동친단 말이에요. 그거를 해결해주기 위해서 제가 주창하는 게 새로운 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알겠습니다. 새로운 신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 이때까지 우리가 지금 쓰고 있고 사용하고 있는 시대에는 성경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모든 산업이 발전해 왔어요. 네. 칼텍스도
성경에서 육청이 나온다는 얘기 듣고 사우디로 간 거잖아. 누구요? 칼텍스. 네네. 우리가 그 기름 넣는 칼텍스 그 사람 이름이에요. 네. 칼텍스가 성경에 페르시아 지역에 육청이 나온다는 성경 구절을 보고 기름 파러 간 거예요. 중동에. 네. 성경이라는 거대한 울타리 안에서 그들이 산업적인 발전을 이뤄왔고 지금까지 왔는데 이제는 그 넘어서 가야 되면 성경에는 그런 내용이 안 나와요. 뭐 사실상 안 나오는데 새로운 신이 필요한 거예요. 그들에게는. 새로운 신을 앉혀놓고 자기들이 바이오텍으로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거예요. 제약도 마찬가지고. 그 지금 그들이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데 2차 팬데믹이 됐든 블루빔 프로젝트가 됐든 간에 그 저는 좀 의심이 가는 게 수지 와이어를 네. 비서실장에 수지 와이어를 앉힌 게 조금 냄새가 나기도 나요. 사실. 그거 참 깜짝 놀랐어요, 저도. 네, 냄새가 나기도 나고 지금 그 재무장관의 러드닉이나 뭐 스캇 바센트 이런 사람들이 안차이 벌써부터 지금 요동치고 있잖아. 지금 대한민국 환율이 막 올라가고 하던 환율 정상화 대한민국 환율이 정상화되면 안 되는 나라예요. 그냥 좀 환율을 눌린 상태에서 해야 수출도 잘 되고 경기도 돌아가는데 일단은 그렇습니다. 일단은 지금 그들의 행보가 새로운 신을 지금 아마 찾을 거예요. 아마 그게 단순하게 뭐 허경영이 대통령이 되고 안 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 지금. 그게 절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야, 정말 예상치 못한 곳에서부터 온다라는 게 이렇게 연결이 될 수도 있겠네요. 당연하죠. 그렇게 연결이 되고 그리고 또 아까도 얘기했듯이 브릭스와 미국의 싸움 이런 거 보면 절대 안 됩니다. 안 되고 네. 달러 매트릭스 안에 브릭스가 속해져 있는 거예요. 그냥 브릭스의 역할은 전 세계에 그 중국이 1대1로 해서 라인을 다 깔아놨잖아. 네. 깔아놨기에 중상은행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거기에. 가기 때문에 디지털 위안화가 됐든 아마 브릭스 유닛이 될 거예요. 뭐 브릭스 디지털 통화가 전 세계 그 브릭스 국가 들어오는 국가들 위주로 깔리고 뭐 유로도 뭐 디지털 유로가 나올 거고 이쪽에 한국도 뭐 한중일도 거래 깔리고 그러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코레스 거래 무역 거래거든요. 코레스 거래라든가 스위프트 달러 결제 시스템이 없어지진 않아요. CBDC 깔린다고. 그러면 그들이 깔아놓으면 나중에 달러하고 비트코인 선물 거래소에서 USDC를 쓰듯이 연동시켜버리면 그게 끝나는 거예요, 그들은. 하고 지금은 뭐 짐승의 편이 뭐니 하면서 음모론자들, 성경론자들이 얘기를 하는데 그 뭐 짐승의 표 뭐 666이든 뭐든 간에 하여튼 뭐 그래 지금 될 가능성이 있는데 그렇게 갈 가능성이 클 것 같아요, 아마. 예, 알겠습니다. 네. 와, 오늘도 정말 새로운 관점과 이런 해박한 지식. 와, 너무 감사합니다, 인터뷰.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걸로 합시다. 지금 한우공 제가 그 엄청 추운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예. 수고하십니다. 예. 대구도 조금만 내려가니까 죽겠는데 지금 추워가지고. 이럴 땐 집안에 있어야죠. 그렇죠. 하여튼 뭐 신인님 그 방에 군불 잘 들어가나 모르겠네. 아, 그게요. 군불이 들어가가 좀 따시게 계셔야 되는데. 아, 뭐 어려서부터 뭐 산에 저기 텐트 치고 주무셨던 분인데. 그렇죠. 하여튼 이래보나 저래보나 하여튼 진짜 대단하십니까, 선생님. 예. 일단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오늘 통화 감사하고요. 그러면 예. 제가 자, 천사 들어갑니다. 천사 들어가라! 자, 허경영 눈에서 우기 에너지 받으세요. 내 눈을 바라봐.